아시다시피 의찬약수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자릿수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부족함이 여전히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수시를 넘어서 정시로 넘어가는 순간 많은 재수생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학생들이 자리를 잡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시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형태를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오늘 여기에 자료에 많은 것들이 대기업에서 그 자료를 수합하는 어디가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어디가는 사이트를 활용해서 좀 자료를 정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 있는 자료를 좀 정리하는 과정 중에 숫자로만 표현되게 돼서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쟤는 뭐야? 다 그림 없고 다 숫자야. 표야. 뭐 이렇게 해서 조금 기분이 언짢으실 수 있겠으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래도 숫자를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수치를 이용했습니다. 궁금하신 것은 나중에 끝나고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원하는 흐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시게 되면 2016 변화 그리고 의찬약수 이해 그리고 나머지 것들 이렇게 진행한 순서가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어렵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보통 두 가지를 씁니다. 하나는 진짜 어려워서 디피컬트한 걸 어렵다고 쓰고요. 또 하나는 익숙하지 않은 것들, 낯선 것에 대해서 어렵다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근데 학생들의 대부분, 특히 의찬약수를 고민하시고 있는 학부모님들을 보시기에는 많은 학생들이 어렵다고 표현한 것들은 익숙치 않은 것들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봤을 때 익숙하다는 표현 속에 보게 되면 연습되어지고 습득되어지는 것을 전부 다 익숙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저는 진학정보라는 것이 익숙함의 영역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의찬약수는 정보 싸움이고 전략 싸움입니다.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이 그만큼 정보에 대해서 빠르게 숙지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찾아내는 노력이 없으면 자녀들이 분명히 할 수 있는 영역은 조금은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 선생님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그 자료를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익숙함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 필요치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집 요강을 잠깐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모집 요강이 5월 30일자로 대구협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자에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 다 올라간 상황입니다. 의찬약수 자료를 제가 5월 30일까지 어떻게 하든 밤에 해서 했는데요. 여전히 지금 약 80개 대학이 발표 안 했고 의찬약수 대학 중에는 한 20개 대학이 아직 발표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집 요강 분석은 차마 다 하지 못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되게 신기하게 봤던 건 모집 정원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가령 저기 보시게 되면 가천대가 있을 텐데요. 가천대가 2024년도에 40명을 모집 정원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의대 증원이 되면서 130명이 되었거든요. 근데 2026년도 원래 시행계획상으로는 130명 그대로 돼 있었지만 모집 요강에 나왔을 때는 모집 130명으로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의아했죠. 그 밑에 봤더니 별표로 뭐라고 써 있냐면 모집 정원은 140명이나 올해는 40명을 모집한다. 이렇게 모집 인원을 줄여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혼돈된 부분이 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입결을 분석하거나 입결을 찾을 때 어려움을 저희 꼭 확인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24년도랑 25년도의 인원수가 늘어나는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원래 이 뒤에를 보시게 되면 이번엔 25년도와 26년도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실까요? 빨간색 혹시 보이십니까?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노란색 박스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원래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26년도, 25년도를 봤을 때 25년도에 비해서 26년도에 인원수가 늘어난 것은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인원수가 줄어든 것은 파란색으로 표시되고요. 없던 전형을 만들게 되면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이게 원래 시행 계획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원래 시행 계획상이 이렇게 됐던 건데 실제로는 이거보단 인원수가 다시 감소하겠죠.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하는 건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집 정원이 한꺼번에 늘어나니까 갑자기 원광대에서 대구협에 요청을 합니다. 우리 교과 전형 만들고 싶어. 지역인재 교과를 만들래. 라고 했습니다. 사실 지역 입장에서는 지역인재 종합만 있던 전형이 지역인재 교과까지 만들어주면 저희들은 박수 치면서 환영할 문제이긴 하죠. 그런데 항상 4년야고제라는 게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너네들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이런 수능을 치를 거야. 너네들은 이런 입시를 치를 거야. 라는 것이 4년예고제입니다. 그리고 걔들이 고등학교 1학년 되게 되면 8월 달에 너네들은 이런 수능이나 이런 입시책, 이런 진학 체계가 있어. 라는 걸 고등학교 1학년 8월 달에 한 번 더 발표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4월 달에 되게 되면 너네 내년에 이런 전형으로 뽑을 거야. 라고 시행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게 되면 5월 말에 진짜 너네들은 이걸로 뽑는 게 확실해 라고 하는 모집 요강까지 발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작년에 인원수가 갑자기 느는 바람에 모든 것들이 다 뒤엉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광대에서 우리 더 교과 전형을 만들어줘. 그 교과 전형 갖고 애들 뽑을래? 라고 했을 때 저희들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그게 될까? 그게 되면 지금 입시체계가 다 흔들리는데? 라고 고민을 했는데 교육부나 대교협에서는 일시적으로 인원수가 급작스럽게 늘었으니 거기에 대해서 허락하겠다 해서 가천대학교의 논술 전형을 만들어줬고요. 성균관대학교의 교과 전형을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원광대학교의 지역인재 교과를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올해예요.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인원수가 줄었어요. 그럼 그 전형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 놓은 거는 쉬운데 없애는 것도 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천대 같은 경우는 원래 40명 뽑던 인원을 지금 논술 같은 경우는 6명으로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정시 40명 뽑던 걸 11명으로 줄였고요. 그리고 수시가 원래 몇 명 뽑죠? 수시 종합전형이 35명 뽑던 걸 지금 16명으로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서 자기들 논술을 없애고 싶어서는 없앨 수 없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성대는 또 방향이 다릅니다. 성대는 교과 전형이 있긴 하지만 올해는 그 전형으로는 뽑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냥 전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만약에 전북에 국한돼서 봅시다. 전북에서 국한되면 전북대는 원래 있던 전형이 있으니 그대로 가면 된다. 근데 원광대는 교과 인재를 뽑아야 됩니다. 뽑아야 분명 일반고한테는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오늘 말하는 것 중에 가장 강조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수능 최저입니다. 중간중간 제가 계속 물을 겁니다. 결국 수능 최저, 결국 수능 최저. 그 부분은 이제 조금씩 얘기하면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형까지 전부 다 한 번쯤 확인해 보시라고 이런 수치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 복잡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잡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금 눈여겨보시고, 아, 이런 전형대로 뽑는구나. 지역인재와 일반 전형으로 뽑는구나. 수도권에서는 지역인재가 없구나. 그래서 항상 지역인재가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 수도권의 학부모들은 볼멘 소리 하는 겁니다. 야, 너네는 지역인재라도 있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계속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나머지 인원수 보시고요. 그래서 2026이랑 2023만 같이 나왔습니다. 앞에 2024에서 2025 증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5에서 2026 갈 때도 증원을 한 건 맞는데, 그러면 2026과 2024 두 개만 한번 비교해 봤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옆에 보이는 저 2026에 있는 저 숫자에 있는 빨간색, 파란색에 있는 것들이 2024로 가면서 몇몇 칸들은 줄어들긴 하겠지만 다시 2024에 있는 숫자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보시고요. 우리 지역 거 한번 볼까요? 원광대가 저기 보시게 되면 원광대 지역 보시게 되면 종합 58, 교과 60이 돼 있잖아요. 일일을 합쳐놓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북 지역과 호남 지역 거를 한꺼번에 합해놓은 게 그냥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게 원래대로 가게 되면 다시 인원수는 조정되겠지만 종합 인원이 이전만큼은 안 되겠죠. 그렇죠? 저기 보시게 되면 지역 24년도 지역 밑에 보면 45명이나 써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 인원수가 다시 조금 줄겠죠. 왜냐하면 교과랑 나눠 가져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2025 주요 성적대별로 작년에 성적을 보니까 보통 퍼센테이지에서 1.5 성적에서 대부분의 아이들, 지금 서울대가 25.4%가 1.5등급 이내에서 되는 것처럼, 그럼 우리는 한번 이런 궁금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저게 교과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의대는 어디 있을까요? 메디컬은 어디 있을까요? 메디컬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 아래쪽에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율상 메디컬이 항상 위쪽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런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학교들의 내용들입니다. 39개의 의대와 11개의 치대, 그리고 12개의 한의학대학, 그리고 37개의 약학, 10개의 수의학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체 퍼센테이지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 숫자, 수능 그림 찾기 해볼까요? 전체 5개입니다. 메디컬, 의치, 한의학, 수니까요. 5개 중에 4개가 있는 대학이 3개 있습니다. 어딜까요? 그렇죠? 경희대 보이십니까? 그렇죠? 4개 있는 데들 꽤 많이 보이죠? 근데 의치한약이 갖고 있는 건 수의대 빼고, 수의대는 국립대기 때문에 그렇다 치면 의치한약이 갖고 있는 것들 제한적으로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보시게 되면 우리 지역에도 하나 있네요. 원광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희대, 원광대, 부산대가 그 3가지를 갖고 있는, 아니, 그 4가지 갖고 있는 대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역만 놓고 보시면 최근에 그 교육 중에 새로 오신 대입지원관 선생님이 계십니다. 장한별 선생님이라고 시립대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셨고 서울 지역에서 되게 유명하시던 분입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또 한번 알 겁니다. 이쪽 지역이 의대 저 메디컬 인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걸 아시고 분명히 인정을 하시거든요. 그만큼 우리 지역에서는 이거를 잘 누리고 잘 활용하고 우리 애들을 어떻게 하든 여기에 집어넣고 그걸 기반으로 좀 더 높은 애들은 그렇다고 뭐 여기 다 가는 게 아니라, 그죠? 그걸 기반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 더 올라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거죠. 자, 그래서 한 번에 한눈에 보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구분을 지어볼까요? 상위권 5개 대학, 서울, 소재, 수도권, 주요사립, 지거구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이름 바뀌었죠. 지역거점 국립대학교라고 불렸던 명칭이 국가거점 국립대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국거국이요.
발음은 어렵지만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니까 인정해 줍시다. 아무튼 그래서 밑에 지방 사립대 의대까지 해서 저렇게 총 의대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궁금한 건 도대체 왜 메이저 하는 거야? 지금 위에 보니까 메이저 5개 의대 돼 있고 난 다음에 서울대, 연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서울대는 어디 있습니까? 병원이? 서울대 의대요. 그렇죠? 서울대 병원이요. 그렇죠? 연대는 세브란스, 용인 세브란스가 있고 신촌 세브란스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가톨릭대는요. 그렇죠.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 성모병원입니다. 크죠? 그리고 성균관대 다 아시죠? 삼성의료원. 그리고 울산대 어디입니까? 아산병원이요. 그렇죠? 그렇게 있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침상이 600침상 이상을 항상 굴릴 수 있는 곳이 메이저 병원입니다. 600침상을 항상 돌리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의사 수와 간호사 수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 인원수를 항상 돌릴 수, 다시 말해서 그만큼 그 임상 횟수라든가 아니면 거기 환자 수가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병원들을 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위에 있는 5개 의대를 보통 메이저 의대로 부릅니다. 그래서 각 학교의 전교 1등들은 저기 5개 중에 한 군데만 가도 보통 성공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상사고등학교의 전교 1등이라 할지라도 저 5군데 대학을 동시에 합격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 성균관대학교나 울산대학교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집을 40명만 하다 보니까 한때 이 40명만 뽑기 때문에 전액 장학금을 줬습니다. 40명. 우리가 키워서 우리가 써먹겠다라는 생각 갖고 했었기 때문에 했던 형태는 있었던 건 맞죠. 그리고 그 밑에 서울소에 있습니다. 고려대, 경희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그리고 밑에 수도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하가 혹은 가인하라고 불리는 가천대, 인하대, 아주대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거점국립대학교요. 지금 보시게 되면 숫자가 제가 2개를 써놨죠. 빨간색으로 70 플러스 50, 그 옆에는 40 써 있습니다. 그렇죠? 성균관대 보시면 뭐냐면 70 플러스 50은 원래 2026 시행계획상의 성균관대학교는 수시로 70명을 뽑고 정시로 50명을 뽑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되돌아가게 된다면 2024에 맞게끔 40명을 원래대로 뽑는다면 저렇게 뽑겠구나라고 해서 숫자를 2가지를 다 표시해놨습니다. 아직 정확히 다 구분이 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전북대만 좀 볼까요? 쭉쭉 내려오게 되면 원래 전북대는 120 플러스 80을 뽑기로 올해부터는 200명을 뽑을 예정이었으나 그렇죠? 원래대로 되돌아가게 되면 142명. 그래도 적은 인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광대학교가 조금 타격이겠죠. 원광대학교는 150명을 뽑고 싶었으나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면 93명 이렇게 되돌아가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치대입니다. 치대는 생각보다 간촐합니다. 그렇죠? 39개 보다가 11개 보니까 좀 깔끔하죠. 그렇죠? 눈에 보시게 되면 전북에는 치대가 무려 2개나 있습니다. 호남으로 하게 되면 전남대랑 조선대까지 있으니까 총 4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없는 지역 한번 보실까요? 어디가 안 보입니까? 충북이 없습니다. 일단 그렇죠. 그래 충북에는 그 지역 출신의 치과 의사가 없다는 말을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그렇죠? 전북은요 많습니다. 다 이쪽 지역 출신들이에요. 자, 이번엔 한의대입니다. 한의대는 총 10개가 한의대가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건 우리 지역에도 또 다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에 뭐 있습니까? 원광대, 우석대, 동신대. 동신대는 어디 있을까요? 나주에 있습니다. 나주. 혹시 그거 아십니까? 나주 곰탕 하얀 집이라는 집이 되게 유명한 집이 있죠? 그렇죠. 거기에서 멀지도 않습니다. 걸어서 한 15분 정도 가시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들이 있고 한의대에선 제일 높은 데가 당연히 경희대를 중심으로 돼 있고 나머지 지방에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한의대는 조금 이따가 한 가지 뭐 정보를 하나 드려볼게요. 그 다음 약학계열입니다. 약학계는 전체 몇 개입니까? 쭉 보게 되면 37개입니다. 그렇죠? 37개. 그중에서 40%, 45%이 정도가 수도권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색깔 칠한 게 좀 있습니다. 그렇죠? 여학생들에게는 조금 더 희소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대들이 있죠. 일단 남학생들이 들어오지 않는 여대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여지는 있는 것들이 바로 여기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수의대입니다. 수의대는 생각보다 굉장히 매니아가 많습니다. 이 밑에서 입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의대는 확실히 입결폭이 크게 변화도 없습니다. 항상 그 애들이 그대로 들어와요. 나중에 수의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의대는 가장 큰 흐름이 2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특히나 저희들이 최근 몇 년을 걸쳐서부터 수의대 점수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관련돼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대랑 전남대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수 변화는 그냥 흐름만 보시면 되고 지금 이 모집 인원수 변화에 대해서 크게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집 정원은 그대로이나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기 2026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치대 쪽이나 보통 의대를 뺀 치한 약수는 그대로 갈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의대 쪽은 아마도 저쪽에 있는 2024에 있는 인원수를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데는 모집 인원이 3,058명이라는데 어떤 데는 3,000명이 3,000명 조금 넘어가고 그 인원수가 안 맞던데 왜 그래요? 그러면 보통 인원수를 세시는 분들이 정원회를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포함 안 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인원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죠? 그 한두 명 때문에 네 데이터가 틀렸네니 뭐 이런 기보다는 이분이 산정하실 때 이런 기준으로 했구나 정도로 감안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정시입니다. 정시 인원도 치안약수에는 정시 모집 인원은 그대로 갈 것 같고요. 나머지 위에 있는 의대 쪽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할 건 메디컬의 가장 특히 정시 쪽에 넘어오면요. 수시는 그렇다 칩시다. 수시는 그렇다 치도 정시 쪽에 들어오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결국 수능을 딱 보게 되면 맨 위부터 아이들이 줄을 섭니다. 그럼 밑으로 쭉 퍼진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정시 쪽에 오게 되면 메디컬에 대한 분석은 명확히 필요합니다. 왜? 거기서 줄을 명확히 서지 않는 가군의 제일 높은 데가 어디니, 나군의 제일 높은 데가 어디니, 다군의 제일 높은 데가 어디니가 명확하지 않으면 원서를 쓸 때 자체가 워낙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메디컬에 있는 정시 부분만 해도 한나절을 할 수 있을 만큼 내용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큰 흐름상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수시와 논술, 수시에서 교과와 종합과 논술 그리고 정시 파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서 이번에 모집군이 바뀐 데가 있습니다. 작년에 조선대가 가군에 있다가 나군으로 옮겼습니다. 정시를. 그렇죠?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죠? 나군으로 옮기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원래 전남대와 조선대가 같은 군에 있어서 아이들이 서로 비껴가든가 혹은 거기에서 낳은 애들이 보통 전북대 나군을 보통 지원한 형태의 이렇게 삼각형을 그린 형태가 직각삼각형 형태를 그린 형태가 많았는데 작년에 조선대가 나군으로 가면서 탐구 하나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애들이나 아니면 조금 망친했던 애들이 몰리면서 되게 그 지원표를 나름대로 만족스럽게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선대가 다시 가군으로 갑니다. 얘들이 뭐 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갈까 말까 이런 것도 아니고 가군에서 나군 갔다가 다시 가군으로 다시 돌아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 거예요. 건대 글로컬 같은 경우는 원래 나군에 있었다가 다군으로 갔고요. 이런 식으로 각 군들이 움직이는 것에 의해서 정시 쪽은 변화가 엄청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자 그냥 한번 머릿속만 생각해 보세요. 가군의 제일 높은 데가 연대입니다. 가군의 제일 높은 데 연대. 그 다음에 뭐 가톨릭대, 성균관대, 우산대가 전부 다 가군에 있습니다. 자, 나군의 제일 높은 데가 서울대입니다. 고려대도 가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밑에 바로 위에 있었던 데가 어디냐면 경희대와 중앙대였어요. 다군에서 제일 높은 데는 순천향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원서 쓰게 되면 이렇게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대를 못 쓴 애들은 특히나 얘들은 과학을 많이 할수록 과투를 많이 할수록 좋은 건데 여기를 못 쓴 애들은 어디 써야 할까요? 바로 낮춰서 경희대나 중앙대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입결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그 빈틈을 노린 겁니다. 한양대가 나군으로 갑니다. 한양대가 과감하게 나군으로 뛰어들어요. 한양대에서 입학처를 한번 방문한 기억이 있어서 한양대 입학처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이거 빈틈 누리고 한 거니? 그랬더니 그럴 리가요. 저희들은 합리적 분석을 통해서 갔습니다. 라고 하길래 뭔가 이상해서 계속 말했더니 사실 빈틈도 있긴 있죠 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들이 하나가 딱 바뀌게 되면 모든 전형이 다 바뀌어서 정시 전형이든 수신 전형이든 분석을 꼭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탓하긴 하지만 사설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도수를 쫙 한 줄을 세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얘들이 옆으로 옮긴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놓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줄을 세워요. 그 정도로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입결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의 가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자료들은 저희들도 입수해서 나름대로 반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나머지 4년 동안 모집 의예과인데요. 의예과는 사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원수가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거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역별로 이제 모집 인원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건 비수도권이에요. 수도권 말고요. 비수도권에 빨간색 볼까요? 마이너스 16.52 돼 있죠. 마이너스 16.52가 뭘 뜻하는가를 잘 보시게 되면 382명, 2025년에는 352명입니다. 그러면 교과 전형은 그대로인데 비율이 44.8에서 28.28로 돼 있으니까 결국 전체적인 인원수 대비 교과 일반 전형은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교과 일반 전형, 즉 수도권에서는 지방에 있는 교과 일반 전형을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거기 걔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줄었다는 거니까 수도권 학부모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불만스러웠던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올해는 이제 다시 원래대로 저기 나와 있는 2024로 대선 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불만 없었지만 작년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이슈였던 것이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아까 봤던 거니까요. 넘어갈게요. 요것도 의대 정원 아까 봤던 거니까요. 자, 치의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는 의대, 치대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의대 정원은 24년도 거랑 맞물리는 게 좀 있어서 결국은 수의대, 치의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의대는 전반적으로 보시면 단국대가 지금 종합교과 논술에 노란색이 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25에 있던 것들이 사라지고 위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의 교과랑 수능이 박스가 쳐져 있고 노란색으로 색칠돼 있죠. 말씀드렸습니다. 색칠이 된 건 뭐다? 새로 생긴 전형이다. 그렇죠? 그래서 단국대가 올해부터 지역 인재를 선발합니다. 단국대는 어디 있습니까? 천안이랑. 다들 옛날 기억 있으신 분들, 제가 학번이 90년대 중반이거든요. 9학번입니다. 90년대 중반인데, 그때까지는 단국대학교가 한남동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 한남동에 있었는데, 그 단국대학교가 이제 우리 이사장님께서 찹찹찹 드시고 도망가시는 바람에 학교를 팔고 옮겼습니다. 거기 어디냐면 죽전이에요. 죽전은 경기도에 있잖아요.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입학본부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지역 인재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단국대가 어떻게 하냐면 입학본부 중에 의대랑 치대 이쪽 부분을 입학본부를 어디로 보냈냐면 천안으로 보냅니다. 그럼 이제 지역 인재 선발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단국대학교가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노란색으로 칠해진 거 보시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죠? 원광대학교 가로로 쭉 가보니까 교과 지역 노란색 연가 32명을 색깔 칠해져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인원수로 보게 되면 원래 원광대학교에서 정시는 볼까요? 원광대학교 쭉 옆으로 쭉 가봅시다. 정시 나군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6 써 있습니다. 6. 6명 뽑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원래는 이거보다 많이 뽑았네요. 그 6으로 줄었어요. 이게 뭐냐면 거기 인원수를 긁어 모아서 정시 의대에서 했던 것처럼 교과 전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바람직합니다. 그렇죠? 교과 전형을 만드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지역 인재를 어떻게 만드는다는 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원수 볼 수 있고 부산대는 왜 노란색으로 다 칠해져 있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원래 부산대는 작년에 치대에서 치전원으로 바꾸는 과정 중에 한 해 동안 뽑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다시 뽑는 거고요. 그리고 치전원에서 한 번 동시에 뽑으니까 올해는 여기에서 그리고 치전원에서 동시에 두 군데를 뽑는 거 하지만 재학생들에게는 저 밑에 있는 것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보세요. 부산대는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어디 있어요? 수시에서 다 지역이죠. 그렇죠? 다 지역이죠. 그러니까 지역 애들에 대해서 그만큼 케어하는 데는 의지가 생각보다 강합니다. 자, 아까 했던 거 우리가 의대 거 볼까요? 부산대 의대. 이게 칸수 보면 하나, 둘, 셋, 넷 보게 되면 51부터입니다. 51 부산대 거예요. 51, 46, 22, 32 보게 되면 부산대는 의대든 치대든 지역 인재 전형에 할당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전형들은 원광대 그런 거 봐서는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죠? 사실 제가 상상고 교사인 입장에서 지역 인재에서 교과가 늘어난다는 건 저희들한테 불리한 겁니다. 확실히. 왜냐하면 저희들은 교과 전형에 그런 학생들이 일단 성적대가 거기에 쓰지도 않을 뿐더러 저희들은 종합 전형이 많아져야만 저희들이 빈틈을 찍고 들어갈 것들이 많아지니까 저 점수를 모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때 뒤에서 전북 지역 수능 성적을 잠깐 한번 분석한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전반적인 비율 자체가 올라갈 수만 있다면 수능 최저를 맞춰서 수시에서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안정적인 이런 전형이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 많이 생기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할당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늘어난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치의대 그냥 25년과 26년 두 개만 비교한 겁니다. 저기 보시죠. 25년도 맨 밑에 부산대 다 비어있죠. 그렇죠. 작년에 뽑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이렇기 때문에 이걸 분석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못 가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갈 수 있는 것들도 한번 보긴 해야 할 것 같고요. 한의외과입니다. 한의외과는 경희대 같은 데 쭉 있는 인원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미있는 거 한번 볼까요? 가천대학교 일반 종합에 보니까 6명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인원들인데 내년에 가천대가 그 종합 인원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선발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내년이요. 2016 말고 2027에서 뽑지 않겠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애들이 오면 그렇게 도망간대요. 작년에도 간신히 뽑아서 4명을 뽑았답니다. 그중에 2명이 도망갔대요. 그럼 2명 있답니다. 그 밑에 맨 밑에 등급이 4.5입니다. 물론 면접도 통과해야 되고
4.5, 와, 이런 거 아니에요. 가게 되면 시행할 게 되게 많긴 하겠지만 그만큼 아이들이 들어온 게 생각보다 원서를 쓰고 남아있는 인원수 별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가 저 뽑는 것이 마지막이거든요. 사실 한의대의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해외에서는 한의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침을 놓는다는 거 얼마나 새로워요. 약을 먹고 사람을 강제적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자율성을 조금 더 조율해서 바꿀 수 있는 거. 굉장히 좋은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한의에 하면 뒤떨어진 거, 그치? 빨리 안 낫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한의에도 분명히 좋은 영역이 있습니다. 한의를 나온 김에 조금 얘기할까요? 보통 한의에는 각 학교에 졸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졸업준비위원회라는 졸준이라는 게 있어서 그 졸준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졸업하는 학년이 4학년이라고 한다면 3학년에서 졸준을 준비합니다. 그 졸준들이 준비하게 되면 각 학교에 있는 모든 한의대의 졸준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국시를 볼 때 당연히 어디겠어요? 그 각각의 교수를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학 교수를 그 졸준에서 몇 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해왔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모이고 그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한테 문제를 받고 시험 문제를 만들어서 모의고사를 실시한답니다. 그렇게 모의고사를 실시하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등수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그래서 한의예능 같은 경우는 국시 합격률이 거의 99%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떨어진대요. 근데 그 단계만 밟으면 그렇기 때문에 졸업반은 의뢰이 밑에 졸준이 열심히 해줄 걸 믿고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한의대에는 입학하고 나면 나름의 자부심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고 후배들이 열심히 해줘서 내가 붙었다. 라는 이런 식의 인식이 있어서 한의에는 일단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충분히 안정만 받을 수 있다면 좋은 또 자은 하나의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의의 모집 인원 25년도 20년 두 개만 비교하시게 되면 저기 교과도 없어졌고요. 저기 나머지 것들 쭉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약대요. 약대는 지금 보시게 되면 위로부터 쭉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죠? 인원수만 좀 보시게 되고요. 지역의 종합 저 노란 색깔 칠해진 건 제가 카피해온 과정 중에 생긴 거라서 저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저거는 눈으로 보시면 되고 가나다군 보시면서 쭉 보시면 됩니다. 인원수 전반적으로 보시면 되고 단국대학교는 여전히 교과 노란색의 숫자가 칸칸 씌워졌죠? 그렇죠? 저런 부분도 함께 눈여겨보시고요. 우리 지역 것만 한번 볼까요? 생각보다 인원수 많습니다. 그렇죠? 원광대 뭐가 보이십니까? 교과 지역이 생겼죠? 그렇죠? 마음이 아픕니다. 치대처럼 인원수를 나눈 게 아니라 그대로 살려놔서 저렇게 교과 지역으로 가게 되면 원광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지원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굉장히 칭찬합니다. 저런 것들은. 전북대 볼까요? 변함이 없습니다. 3년 동안 변함 없어요. 나머지 인원수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엔 수의대입니다. 지난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의대는요. 두 가지 큰 흐름 방향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수의대 점수가 왜 높아졌어요? 그럼 다들 하는 말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사가 커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반려동물을 케어할 수 있는 수의학이 올라간다.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수의에는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동물들을 관리하는 임상이 있는 반면 나머지 하나는 바로 동물들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병에 대한 것들, 즉 방역이 수의학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최근 들어서 기억나는 것만 몇 개 떠올려 보면 메르스, 그렇죠? 사스 이후로,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겪었던 코로나 이런 것들처럼 방역이 필요한 인력들이 워낙 방대합니다. 그래서 수의에는 분명히 영역도 많고 그리고 그 영역들을 갖고 나갈 수 있는 분야도 많습니다. 원래 사실 수의계 저희 학교에서 제가 학부모한테 그 자료 전달할 때는 수의학 같은 경우는 해마다 보는 수의의 그 진로 방향까지 다 공개합니다. 대동물, 소동물 해갖고 총 인원수, 그리고 임상으로 가시는 사람들 아니면 행정 쪽으로 가는 사람들 인원수까지 대충 다 분석을 하거든요. 그만큼 수의에는 한번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거국이나 전북 그 건국대를 제외한 아니 서울대도 빼야겠죠. 서울대도 거점은 아니까요. 서울대와 건국대를 빼한 나머지들은 대부분 국거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데 지거국에서 국거국으로 변한지는 아십니까? 우리 모두 알아야 될 상식. 왜 국거국으로 바뀌었을까요? 국가거점 국립대학교입니다. 지방거점이 아니라. 왜냐면 혹시 글로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글로컬 30? 글로컬 30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학교들을 묶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뭐가 있어요? 원광보건대랑 원광대가 올해부터 합치죠. 그렇죠? 그런 게 글로컬 대학입니다. 그래서 충북대 같은 경우는 교통대와 그리고 충북대를 합쳐서 이제 충북대를 하나를 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방만 있는 거냐? 서울도 있어야지 했고 서울은 라이즈 35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이 점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 거점으로 명칭을 바꾼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나머지 수의대 25년과 26년 두 가지만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입결 한번 보겠습니다. 입결 보시게 되면 대단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입결 여기에서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어디가 있는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거 먼저 해볼까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수시는 총 3가지입니다. 가장 크게 교과, 종합, 논술. 그렇죠? 논술은 그냥 막 여기저기 오니까 우리가 입결이라 말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그럼 교과는요? 교과는 합격을 하게 되면 한 줄을 쭉 세웁니다. 한 줄을 세우고 난 다음에 거기에 중간에 있는 성적 50% 뽑고요. 쭉 내려다가 70%가 70% 뽑습니다. 그래서 50%, 70%를 보고 난 다음에 50, 70 다시 말해서 성적이 보통 합격권이 100, 20, 50, 70 이렇게 놓게 된다면 20에서 70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붙는 아이들이고 사실 유의미한 건 50에서 70이겠죠. 사실 우리가 흔히 가장 사치스러운 게 최초합이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최초합 진짜 아까운 거 아닌가요? 사실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충원합입니다. 문 닫고 들어가면 개꿀이죠. 그렇죠? 어차피 들어가나만 여기서 저 뒤로 들어오나 앞으로 들어오나 그리고 맨 마당에 문 닫고 들어오나 어차피 들어와 있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유의미하게 보는 건 50에서 70 이 구간을 굉장히 주의 있게 봅니다. 근데 교과는 한 줄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중간과 70이라는 숫자가 명확히 나와요. 근데 종합은 다릅니다. 종합은 뽑을 때 얘들을 성적이랑 그다음에 생기부랑 다 보고 면접까지 했고 한 쭉 뽑아놨습니다. 그러니까 1등이 1.0인데 2등이 1.5예요. 3등이 1.29, 4등이 1.3, 5등이 2.0 뭐 이렇게 했고 막 뒤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학에서 발표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뽑힌 애들을 다 갖다 놓고 얘들을 다시 원래대로 세웁니다. 소팅해요. 그래서 중간 50과 70을 찍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숫자는 뭐야 종합인데 왜 이렇게 높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성적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확인하기 위해서 어디가를 보는 겁니다. 어디가를 보게 되면 최초 합격자는 그대로 최초 합격된 순서대로 그리고 충원 합격자는 충원 합격 순서대로 나와 있고 기준이 학교에서 등록시켰던 내신 성적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팅한 게 원래대로 뽑고 난 다음에 소팅한 게 아니라 그냥 대학에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보낸 성적대로 돼 있는 걸 보기 때문에 그거를 비교해서 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개의 자료를 동시에 올리려고 일단 노력은 했습니다. 자, 중도 탈락률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중도 탈락률은 학생들이 의외로 의대 가면 한 번 가면 다 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되게 민망하지만 사실은 전북대 학생들 중에서 최근에 이제 의료 사태가 있기는 했지만 전북대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보통 30%, 40%가 재수를 합니다. 짜증나죠? 그렇죠? 저희 학교 학생들을 괴롭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야, 너 누구 선배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어때? 아, 공부 잘했죠. 어디 갔냐? 아, 의대 갔을걸요? 그치? 재수한대. 왜요? 걔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애들이 보통 나오는 겁니다. 왜 나올까요? 조금 더 좋은 데 가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약대를 보통 의대랑 약대를 학생들이 두 개를 동시에 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의대랑 치대는 방향성이 다릅니다. 의대는 공감과 생명공학적 부분이 많다면 치대는 물리나 혹은 공학적 관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쓰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교과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가장 생명과학결로 비슷한 건 의대랑 약대입니다. 두 개가 화학이랑 생명을 동시에 쓰기에 제일 적당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의대를 떨어지고 약대에 가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약대에 보통 떨어지는 다시 한번 저기 중도 탈락률이 생각보다 높은 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중도 탈락률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게 되면 중도 탈락률 4%, 2%, 7% 이렇게 비율별로 쭉 있습니다. 좀 가슴 아픈 건 교대 중도 탈락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게 23년도 겁니다. 해마다 올해죠. 올해 10월 달 되게 되면 24년도에 나올 겁니다. 해마다 10월 달이 되게 되면 대학 알림을 통해서 이게 자료가 공개되거든요. 그럼 저도 이 부분을 조금 업데이트 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지만 현재로서 눈으로 봤을 때는 저렇게 자퇴생들이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계속 늘어나는 형태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나눠봤습니다. 의대, 치대, 한의대 각각 보게 되면 자 눈으로 보시게 되면 공통적인 것은 수도권 쪽의 분명히 중도 탈락한 인원이 적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수도권이 크죠? 그렇죠? 그런데 한 개의 영역만 비슷합니다. 어딜까요? 약대요. 약대는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둘 다 많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의대랑 맞물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 중독 탄력률을 전반적으로 한 번에 쭉 봤습니다. 한양대학교, 저 한양대학교는 지금 23년도 겁니다. 24년 게 아니라. 한양대학교가 저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한양대학교는 위에서 보통 애들이 원서 쓸 때, 학생부 교과 전형 썼을 때 수능 최저 없는 마지막에 한양대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머지가 떨어지고 한양대로 간 애들이 많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갔던 아이들이 대부분 재수를 했었기 때문에 한양대가 중도 탈락률이 위로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근데 24년도에는 바뀌었겠죠. 그렇죠? 한양대에서 뽑는 게 방식이 또 바뀌니까요. 그런 식으로 대학들의 흐름 방식을 쭉 보시게 되면 볼 수 있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중독 탈락률 한 명은 어디 갔을까요? 그죠? 연세대학교 한 명은 어디 갔을까요? 그죠? 되게 낯선 것들이 있지만 쟤들도 뭔가 꿈과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것도 그냥 한번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한번 자료를 재미삼아서 쭉 넣어봤습니다. 우리 지역 거 한번 볼까요? 우리 지역은 제일 많이 빠진 데가 원광대입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중에 상상고 애들이 꽤 많이 들어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교과 전형을 늘린다는 건 원광대로서는 저렇게 생길 수 있는 안정성을 해치는, 즉 불안정성이 있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광대는 전략을 잘 썼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인원수 나머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독 탄력률 7위입니다. 애들 많이 갑니다. 그렇죠? 참고로 여기는 서울대가 빠져 있죠. 왜 빠졌습니까? 안 나가요. 서울대 치대는 치의학 전문대학원이기 때문에 전국의 치의학 전문대학원 형태가 두 군데였습니다. 이제 세 군데가 됐겠죠. 두 군데였습니다. 하나는 서울대였고 나머지 하나는 전남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 부산대가 치의학 전문대학원 형태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하여튼 보통 치전이라고 부릅니다. 치전 형태로 뽑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한의대입니다. 한의대들은 그냥 쭉쭉쭉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중독 탄력률은 왜 보여드리냐면 학생들이 가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자기의 꿈을 위해서 더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메디컬 쪽은 변동폭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약학은 21년도에는 선발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적은 없고 22년도, 23년 두 가지밖에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 보시고 수의대도 이렇게 씁니다. 자, 입결입니다. 입결을 보시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입결은 거기 없죠? 있나요? 예, 있는데 다 제가 넣어놨나요? 아마 50, 70이 비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50, 70이 빌 수밖에 없었던 게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때 원고를 달라고 하셔갖고 어쩔 수 없이 버티다가 공개를 했는데 그 다다음 주에 입결이 공개되는 바람에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50%, 70%는 어떻게 이해하시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쭉 줄을 세웠습니다. 세우고 50과 70,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붙는 50, 70 이 사이에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학생들은 밀도 있게 존재되어 있고 성적은 안정성 있게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빈틈이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 어디가라는 항목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슬러시가 쳐져 있습니다. 슬러시 앞쪽은 최초 합격자 중에 맨 끝이고요. 슬러시 뒤쪽은 충원 합격자의 맨 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 예를 좀 들은다면, 자, 경희대 한번 볼까요? 경희대학교에 보게 되면 레오 르네상스 전형이 있고 50%는 1.08, 70%는 1.1입니다.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어디가에 최초 합격자의 끝은 2.28, 충원 합격자의 끝은 1.28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막말로 2.2가 합격했다는 건 그 안에 있는 애들 충분히 있다는 얘기인데 저기 70%가 1.2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소팅해서 한 줄로 세워서 50과 70을 말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디가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최초 합이든 충원 합격이든 숫자 2가 보이면, 메디컬 쪽에서 숫자 2나 3 쪽이 보인다면 아, 여기는 자사고를 사랑하는구나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가에 누가 안 들어온다라면 영재, 고, 과학고는 안 들어옵니다. 체계가 달라서 영재, 과학고 안 들어오고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전국구 자사고도 거의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들어갑니다. 제가 넣으니까. 그러니까 몇 개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보고 나면 수치상을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2나 3이 있으면 광역자사고나 전국자사고 애들이 어느 정도 밀고 들어온 곳이니까 그 학생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호도가 높은 대학이라는 것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위에서 한번 볼까요? 쭉 내려옵니다. 경희대 보니까 뭐가 보여요? 2.2 보입니다. 자사고랑 조금 친하긴 하겠구나. 그렇죠? 종합전형 레오르네상스에서 일반고도 뽑겠지만 자사고들도 적당히 뽑겠다. 거기 나와 있는 숫자 궁금하시죠? 14. 뭘까요? 충원 합격자입니다. 충원 합격자. 그래서 14 돼 있고요.
경희대도 위에서부터 쓰는 대학들 중에 걸치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합격할 때마다 위로 올라가서 충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학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쭉 내려오다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고려대학교 의학과 학교 추천은 당연히 교과니까 안 될 거고 밑에 계열적합 말고 학업우수 보겠습니다. 참고로 계열적합에는 어디가 밑에 칸이 비어 있죠? 왜 비어 있을까요?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들어가면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아, 과학고 영재고가 여기 많이 쓰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빈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단순히 저걸 보고 난 다음에 칸이 차져 있네, 칸이 비어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주로 여기를 공략하는 대상들이 누구인지, 걔들이랑 우리가 내가 맞설 것인지 아니면 내가 거기를 피해갈 것인지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쭉 내려가시다 보면 이제 우리 또 한번 볼까요? 쭉쭉쭉쭉쭉. 중앙대학교 탐구형 인재 보니까 50과 70은 공개 안 했는데 2.01에 1.97 써 있습니다. 어딜까요? 아, 자사고랑 친하구나. 이 영역에선 자사고가 많은 아이들이 들어왔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가천의학과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14명 충원했지만 3.2에 1.60 돼 있습니다. 가천대는 다른 대학이랑 좀 다르게 다른 대학들은 보통 50%, 70% 공개합니다. 근데 가천대는 70%, 90%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사람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다들 저랑 연배 비슷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가천대의 원형은 뭡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경원대라는 거 아시나요? 성남 쪽에 있었던 경원대가 있었습니다. 전무대였거든요. 그 경원대가 우리 전북 출신의 뛰어나신 여장군이신 이뿅뿅 여사님이 인수하셔서 그거를 가천대학교 국제 캠퍼스 형태로 이렇게 바꾸시죠. 그죠? 그러면서 가천대가 쭉 됐습니다. 제가 교직에 처음 나갔을 때 경원대를 봤고요. 그 경원대 입결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보냈었거든요. 제가 2003년에 교직을 시작했는데 2003년 때부터 저는 가천대를 이제 계속 보냈었는데 여기 내려올 때까지 이곳에 내려올 때까지도 가천대를 계속 지속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실제로 점수가 입결이 단 한 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학 교사니까요. 수학적으로 말하면 도함수가 0보다 큽니다. 항상 증가했어요. 감소가 단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략을 엄청 잘 세웁니다. 그렇죠? 학생부 교과에서 갑자기 진로만 다 넣을 거야. 진로 선택 과목만 다 넣을 거야. A 다 덤벼. 해갖고 그 학생들 전부 다 하겠고 전부 다 1인 애들끼리 다 덤비고. 그래서 입결을 계속 유지하는 전략들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거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3.2, 1.60개 있죠. 아, 자사고를 좋아하겠구나. 그 밑에 아주대 2.9, 1.8이 아, 자사고를 좋아하겠구나. 이런 데일 때는 주의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사고 학생들이나 그런 학생들만큼 탐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 번쯤은 조금 공격적으로 지원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하대학교 보게 되면 그 전년도 인하대 보면 1.21, 1.13이었습니다. 이거 보게 되면 일반고가 들어오겠네 했는데 갑자기 25년도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1.25, 3.14 나옵니다. 드는 생각은? 왜 이렇게 바뀌었지? 인하대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거는 의대 정원과 맞물려 있습니다. 인하대가 원래는 16명 모집했어요. 인하 미래인재 전형에서. 16명 모집에 3배수니까 48명이잖아요. 그럼 48명 정도면 일반고에서 좋은 애들 딱 갖다 놓고 48명 딱 끊어낸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인하대가 2025년대 의대 증원이 되면서 몇 명이 모집했냐면 46명 모집했단 말이에요. 46명이 3배수 하게 되면 6, 3, 18, 3, 4, 12니까 138명인가요? 이렇게 되면 적어도 3배 정도가 늘어나는 거니까 지원 풀을 했을 때 좋은 애들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 부분에 조금이라도 일반고 풀보다는 조금 더 넓은 풀이 필요했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인하대 입학처 설명 왔었을 때 전형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우리를 뽑아달라거나 우리를 뭐 해달라는 거 아니다. 1단계 합격을 반드시 포함시켜달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너네들 지원풀이 48명에서 3배 정도 늘었으니까 이 지원풀에 자사고 애들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비중은 없겠니? 라고 요청을 했고 처장님도 보더니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감사하게도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3명이 됐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저기 3.14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대학들한테 저희들도 가서 전략을 피는 거예요. 여기에 교사분들 앉아 계신다면 사실 교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학생들은 정말 좋은 상품이라 한다면 학교 선생님들은 그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들은 그 상품을 좋게 포장을 해야겠죠. 예쁘게. 잘 포장해야 됩니다. 상품이 엉망진창내 포장하는 건 문제가 있겠지만 상품이 어느 정도 좋게 만들어지게 되면 포장을 정말 예쁘게 잘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 입학이나 진학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홍보해야겠죠.
우리 학교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이렇게 잘해. 그리고 입학처 방문하거나 혹은 입학처도 왔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랑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서 우리 상품이 팔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저는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학처를 많이 다니는 것도 있고요. 말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가톨릭관동대 못 갑니다. 우린. 그렇죠? 저긴 거의 못 갑니다. 강원대 안 가겠죠. 되게 아이러니한 건 강남 애들은 강원도 좋아합니다. KTX 3번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면 연세대 미래 캠퍼스 있죠? 여기 강남 애들 진짜 많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안 가죠. 진짜 힘들잖아요. 여기서 춘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춘천 갈 수 있는 방법. 버스 한 2번인가 3번 갈아타죠. 그렇죠? 되게 힘듭니다. 자, 한림대 보니까 1.58, 1.48 돼 있고요. 그 밑에 건국대 글로컬 돼 있고, 건국대 글로컬 보니까 조금 눈여겨볼 만한 게 보통 저기 COGITO? 코기토? 뭐 이런 전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저기가 저희 학교는 졸업생들이 가끔 됩니다. 그래서 저 부분도 한 번쯤 저희들이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건양대 잘하지 않습니까? 지역인재가 몇 개예요? 지역인재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돼 있고요. 순천향대도 원래는 안 뽑던 곳인데 지역인재로 이번에 인원수가 증원이 되면서 지역인재를 뽑기 시작했던 사례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을지대, 충남대, 충북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광대 보게 되면 여기에는 아직 교과가 들어오지 않았지만 지역인재 할당되는 인원수가 요만큼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2.42 그렇죠? 32명 써 있는 2.42 저기 뚫리죠? 그다음에 원광대학교 지역인재라 불리는 저기 전북1 3.70, 3.05 그렇죠? 이 부분이 확실히 많은 학생들이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밑에 쭉쭉 내려가시면 볼 것 같고요. 전북대 맨 밑에 보니까 전북대 지역 2가 있습니다. 지역 1은 호남, 지역 2는 전북대입니다. 이 뒤에서 숫자가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점수를 수합한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수능에서 전북에서 시험 본 애들이 총 17,000명이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수합한 인원수가 12,700명이었고요. 그러면 많은 애들 수합했잖아요. 그 성적 갖고 쭉 소팅해서 전북대학교 의대 지역인재 라인을 쭉 뺐습니다. 160명 나오더라고요. 160명 중에 교과는 상상고들이 지원하지 않으니까 상상고들 뺐습니다. 74명 나왔어요. 76명 나왔어요. 그중에서 재학생을 뺐습니다. 32명이에요. 제가 자료를 정리하면서 32명 중에 수어올루간을 몇 명일까 봤더니 7명입니다. 그럼 25명. 자, 56명 모집에 25명이 재학생이에요. 그럼 31명 누가 들어와야 됩니까? 되게 어렵나요? 다시요. 응시는 졸업생과 재학생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21명이 재학생이래요. 그럼 나머지는 누굴까요? 그렇죠. 졸업생입니다. 근데 졸업생들은 좋은 성적이기보다는 그냥 의대 지역인재 정시를 준비했던 애들인데 어차피 정시할 거면 남으니까 그냥 던져놓고 그냥 정시 준비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그거 덕분에 입결이 축축축축축 빠졌습니다. 물론 재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지역의 특성상 수능 체제를 조금 조율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광대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가 수필 3화 5회 과학 2개 평균입니다. 적어도 3개 갖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북대는 4개를 한 데다가 과학도 2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특성상 잘 못 견뎌요, 애들이. 그렇죠? 심지어 고대도 올해부터는 4합 5의 과학 2개 평균이었다가 4합 5의 과학 하나로 바꿨습니다. 고대도. 그렇죠? 그럼 전북대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적당하냐? 제가 보기에는 4합 6의 과학 하나 정도를 하는 게 우리 지역 애들한테 그만큼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입결이 1.85가 돼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재학생들 중에 맨 끝선은 2.1이었습니다. 2.1. 그리고 전북대가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건 2.7. 그러나 저희들이 또 궁금한 건 못 찾는 성격 아닙니까? 데이터 갖고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 궁금한 걸 절대 못 찾습니다. 그래서 막 찾았습니다. 막 찾아보니까 공교롭게도 저희 학교에 있더라고요. 3.7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게 되면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 수능 체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특성에 지역인재잖아요. 지역인재라면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고민 좀 해달라는 거죠.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많이 남아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쭉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경북대학교 종합 일반 전형 3.14 나옵니다. 그렇죠? 저기에 보게 되면 저기도 저렇기 때문에 가능하겠구나 충분히 볼 수 있고요. 나머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자, 경북대 한번 볼까요? 재밌는 거 볼까요? 교과 지역 보이십니까? 조선대 면접 바로 밑에. 그렇죠? 교과 지역 보이죠? 그 밑에 보니까 뭐 보여요? 종합 지역 보이죠? 잘하죠. 원광대 뭐가 있었습니까? 교과 지역이 있었죠. 종합 지역이 있었죠. 잘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조금만 전형에 대해서 지역을 살리겠다, 지역 애들이 어디에 뜨는 걸 최대한 막아보겠다라고 생각이 좀 있으면 아주 작은 고민이라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싫어할 것 같아요, 저를. 자, 그래서 나머지 것들 쭉 보시게 되면 됩니다. 부산대 잠깐 보겠습니다. 부산대, 교과 지역 있죠? 두 칸 밑에 뭐 있습니까? 종합지역이 있습니다. 그쵸? 더 웃긴 거, 부산대는 논술도 지역입니다. 잘하죠? 그렇습니다. 자, 치대 한번 보겠습니다. 치대도 역시, 근데 치대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치대는 뭐가 문제냐면 인원수가 너무 적어요.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치대는 분명히 입결이 낮아질 거라 예상은 하지만 엄청나게 낮아지는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치대는 인원수가 적으니까요. 부산대는 비어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엔 한의대입니다. 한의대 보시게 되면 뭐가 보이시냐면 쭉 내려오는 인원수, 지금 보시게 되면 인원 쪽에 쭉 인원수가 계속 충원이 많이 되고 있죠. 그렇죠? 저기 나와 있는 숫자가 충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원 밑에 3, 18, 2, 0, 5, 3 이쪽이 충원 인원수입니다. 그리고 쭉쭉쭉 자료가 많이 없는 것도 있고요. 실제로 점수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입결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다만 쭉 내려왔을 때 뭐가 보이냐면 가천대 한의학과, 가천의학과 보이시죠? 가천대 한의학과,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들이 잠 많이 가지 않는 곳, 그리고 쭉 내려두면 원광대학교 자연 보게 되면 3.44, 2.06 이 정도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원광대 한의학과 지역에 보게 되면 인문 쪽에서도 2.38, 1.94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공략을 해보면 한의대에 대한 그 선호도가 많지 않다 보니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는 있습니다. 자, 나머지 대학들도 보시면 되고요. 대구한의대 한번 보실까요? 잘하죠. 그렇죠. 대구한의대 보이시면 교과 면접, 교과 일반, 교과 지역, 종합 일반, 종합 지역. 그렇죠. 다채롭게 나라 뽑는 건 둘째치고 그냥 지역을 두 군데서 다 뽑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잘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약대입니다. 약대 같은 경우도 의외로 이제 약대 같은 경우는 경희대학대 2.54 보이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점대가 넘는 것 좀 보고 자사고들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 있는 대학들 한번 보자는 겁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게 성균관대 보입니다. 그렇죠? 2.61이요. 그다음에 숙명여대 의외로 면접형에서 2.64 뚫리고 있죠. 쭉쭉 내려오게 되면 중앙대 약학부 2.25 이렇게 보이시고 가천대 약학과 2.72 이렇게 인원수가 보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데들은 자사고 애들이 제법 많이 들어오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은 보시면 되고요. 아주대 3.67 보이시죠? 가톨대 약학과도 2.29입니다. 2.72, 2.29니까 이 부분도 1등급대가 아니니까 뚫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두 가지 양상이죠. 자사고가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서두에 뭐라 그랬냐면 의대랑 약대를 동시에 쓴 애들이 많다고 그랬죠. 근데 애들이 의대부터 다 갔습니다. 그럼 무슨 이유로 맞을까요? 약대가 조금씩 비겠죠. 그래서 약대 입결이 조금 더 다소 하락했다라는 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쭉 보시면 되고요. 가톨릭대 약학과는 어디 있습니까? 가톨릭대가 어디 있게요? 아까 가톨릭대는 병원이 서울 성모병원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서초동에 있잖아요. 굉장히 크게. 강남 고속터미널 바로 뒤에 있는 게 서울 성모병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의대랑 간호학과밖에 없습니다. 그럼 약학과는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가천대는 원래 부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1호선 타고 가시다 보면 소사역이라는 곳에 있어서 소사역에서 마을버스 2번 버스를 타게 되면 내정거장 지나서 내리면 됩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찬란한 되게 예쁜 학교예요. 거기가 원래 심리 쪽 이쪽에서 되게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지역에서도 가톨릭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가톨릭대, 가천대 이런 데들은 괜찮은 대학들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양대리카 차이대 나머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보겠습니다. 약학과, 원광대학교 나머지 대학들도 있습니다. 2등급대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은 숫자들은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수의회 보겠습니다. 수의회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의회는 뭐가 없다? 편차가 많지 않다고 그랬죠. 편차가 많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의회는 그것만 보더라도 지역인 점수 폭이 생각보다 크게 벌어지지 않았고 2등급 때도 많이 보이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모집단위 충원위원들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아직 그 대학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지 않은 들이 있어서요. 2024년도 겁니다. 25년도까지는 아직 해용하지 못했고요. 이건 그냥 보시면 되고. 자, 이거는 정시에 관련돼서 있는 자료입니다. 주로 이런 것들은 학원가에서 만드는 건 맞지만 보통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겁니다. 대학은 원서를 쓸 때 수능을 보고 표준 점수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대학마다 자기들이 뽑고 싶은 애들을 뽑아요. 가령 성균관대학교는 세 가지로 뽑습니다. A, B,
B, 그리고 100분위까지 세 가지로 나눠서 뽑을 만큼 각 대학별로 환산 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점수가 연대에는 몇 점이고 고대는 몇 점이고 서울대는 몇 점이고 서로 점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놓게 되면 그 점수가 가령 내가 연대가 200점이고 고대가 250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더 잘했니?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중요한 건 그 지원 풀 내에서 내가 몇 등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약간 통계학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이 나올 수 있는 점수를 쭉 나오게 되면 보통 평가원이 수능을 딱 끝나고 나게 되면 몇 점이 몇 명 있고 몇 점이 몇 명 있고를 다 공개합니다. 대놓고. 그렇죠? 그 점수를 갖고 난 다음에 컴퓨터로 돌리는 거예요. 조합별로 몇 명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조합으로 돌려서 그걸 갖고 등수를 만듭니다. 그 등수를 보통 저희들이 상위 100분이라고 합니다. 상위 누적 100분위. 그래서 보통 누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지금 옆에 있는 저쪽 돼 있는 게 누백이란 누적이라 써 있는 데가 누백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등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대는 대부분 1에서 끝납니다. 그렇죠? 1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0.04, 연대도 0.04, 요조에서 끝나는 거고 메이저급은 0.08, 그러니까 0.1이 안 돼서 끝납니다. 등수가. 그래서 의대 정도 하면 1에서 끝나는 거예요. 서울대는 1.4에서 3.5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시를 주로 하는 학교나 정시를 주로 다루는 사람들은 대학을 할 때 표점으로 하지 않고 대부분 누적 100분위를 갖고 만든 그 수치로 보통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 의대 라인이 쭉 보이시고요. 그 다음 치대, 한의대, 수의대,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지만 이렇게 밑에 선을 쭉 긋게 되면 길기가 음수인 직선이 나와버리죠. 그렇죠? 저희들이 대학을 난이도별로, 대학을 서열별로 시키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쓰는 선호도에 의해서 대학은 이렇게 갈린다고 보시는 게 더 빠릅니다. 그렇죠? 그거에 맞게끔 저희도 원서 쓰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인재 보니까 위에서 아래까지 쫙 펼쳐 있잖아요. 지역인재. 자, 전북대 의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북대 의대 찾으셨나요? 어디 있습니까? 저 끝에 보이죠? 그렇죠? 전북대 의대 쭉 오면 누백 얼마입니까? 4요.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백은, 의대는 주로 어디서 끝난다? 헤헤이. 누백은 주로 어디서 끝난다? 1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서 한번 숫자 놀이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옆에 계약학과나 나머지 대학들도 눈에 보이시고요. 자, 그래서 전형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전북 지역에서 지원 비지수가 가장 높은 곳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원 비지수가 가장 높다라는 건 저희들이 전북에서 원서를 썼던 56,000 정도 건을 갖다가 엑셀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컴퓨터가 힘들어하더라고요. 56,000건 놓고 엔터를 딱 쳤더니 한 10분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지원했던 것들 중에 모집 인원 나와 있고 지원자 수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했고 합격했던 비율들을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고요. 1.5 합불, 1.5라는 것은 1.0에서 1.5까지. 그렇죠? 2.0이라는 것은 1.51부터 시작해서 1.99까지 이렇게 해서 구간이 나눠져 있다 보시면 되고요. 제가 4까지 끝냈습니다. 왜냐면 4 밑으로는 아무리 상상을 해도 4 밑에서 붙는 경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까지 웬만큼 했고 대부분 보시게 되면 파란색이 합격이거든요. 파란색 보게 되면 대부분 어디서 끝납니까? 2.5, 그러니까 2점 초반대까지 다 끝나버리죠. 그렇죠? 메디컬이잖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사실 전북대가 지역 인재가 제일 많이 씁니다. 56명 모집에 지원자 131명, 합격 14명이라니까 이건 조금 뭔가 잘못됐죠. 왜 합격이 14명일까요? 원서를 저기에다가 올리지 않는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졸업생 자료는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디가에 들어간 자료들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클릭하는 거기 때문에 졸업생 자료들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서 반증할 수 있는 건 의외로 졸업생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다. 아까 수능 최저 32명, 그중에서 7명 딴 데 갔다고 해도 25명인데 그중에서 14명만 들어왔으니까 조금 안 올린 학교들도 있을 뿐더러 나머지 졸업생의 데이터가 없는 거니까 숫자가 저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빈도수 이번에 의외입니다. 합격이 그 종합입니다. 앞에 거는 교과, 뒤에 건 종합이에요. 종합하면 빈도수 보이는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당연히 제일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원광대 종합지역이죠. 원광대 지역 종합이 가장 원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쭉 밑으로 가는 건데 저 밑에까지 간다고 해서 아싸 그러면 3.8도 붙을 수 있네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기는 상상보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앞에서 말했던 2.5, 2점 초반이나 2점 중반 이후부터는 안 될 것 같으니까 2점 초반에서 끝내겠다. 저기 1 써 있는 곳 있죠. 대략 이 라인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의외로 중앙대, 아주대, 경북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있는 2.5 밑으로는 가리시고 보시는 게 빠릅니다. 그렇죠? 여기는 어떤 학교가 들어와서 조금 오염된 데이터다 생각을 하시고 가리시고 앞에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간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입시 변경 사항들 다 넣었는데요. 이게 요강이 나오면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강을 밤새 기다렸는데 30일 날 올라왔던 걸 갖고 제가 또 밤을 새워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희 학교는 학부모님들이 모시 못하기 때문에 제가 줌으로 진로진학 아카데미라는 걸 보통 합니다. 그 전주 사대부고에 있는 박병병 선생님이 그런 걸 한다고 해서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래? 하고 흉내내서 만들어 놓고 진행을 했는데 힘들어요. 안 하고 싶은데 한번 하고 났더니 그다음부터 계속 하게 돼서 어젯밤에 그거를 하느라 이제 자료를 다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이 좀 이뤄될 거고 대충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눈여겨보시고 난 다음에 바뀌어봐야 인원수가 대부분 바뀝니다.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이 밑에 정시 쪽에 보시게 되면 일반 지역까지 다 구분되어 놨으니까요. 대충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우리는 시간을 좀 안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넘겨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시고요. 이 뒤에 우리는 표로 된 거 하나 보겠습니다. 마침 그 은광여고의 이동규 선생님이라고 아시는 선생님인데 뭔가 만들었다고 보냈더라고요. 자랑한다고. 형님 이거 보세요 하고 보냈길래 아싸 쓸게. 네. 서울 서진여대에 있는 의찬약수 팀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눈으로 보시게 되면 뭐가 보입니까? 지금 밑에 보면 밑에 줄 쭉 가 있는데 보이시죠? 저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면접. 이쪽은 일괄. 그리고 밑에는 아무것도 없고 위로 가니까 2, 3, 4 써 있죠. 그러면 이거 하나로 수시는 끝날 것 같습니다. 수시는 총 4가지로 되어 있는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수능 최저가 있다, 없다. 그렇죠? 면접이 있다, 면접이 없다. 그렇죠? 요 2가지만 갖고서도 수시를 가장 크게 나눌 수가 있고 실제로 어디 부분에 가장 많이 있습니까? 일단 수능 최저가 있다 부분에 있는 수가 대부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쭉 보게 되니까 1등급 2개 있는 곳, 1등급 3개 있는 곳, 1등급 4개 있는 겁니다. 자, 전북대 볼까요? 전북대학교 일반 전형은 4하보입니다. 4하보. 근데 전북대학교 지역 인재는 4합 6이니까 저 라인에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4개 4합으로 가는 거고 밑에는 3합으로 가는 거고 밑에는 2합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보통 메디컬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건 3하보가 기준입니다. 3하보. 3하보가 기준이어서 그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치대나 약대는 3합 7이 많습니다. 3합 7, 3하보 이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저기에서 조금 눈여겨볼 건 하나입니다. 경희대학교 보이십니까?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보이시죠? 저기 3 바로 밑에 경희대 보이잖아요. 그렇죠? 경희대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레오 르네상스에서 수능 최저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경희대가 올해 칼을 갈았는지 레오 르네상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걸었습니다. 3합 4. 3합 4의 과학 2개 평균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아마도 경희대 입결이 굉장히 많은 부분 변화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요것만 한번 보시게 되면 대충 인원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보일 거고요.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즉 사합이 될수록 우리 지역이 좀 힘든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합대에서 주로 많이 다루는 것이고 그나마 많이 가고 있는 것이 경희대 그리고 중앙대가 우측 지역에서는 좀 많이 합격 건수가 나오고 있는 영역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어디가 있는 지원만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어디가 있는 내용만 한번 영역별로 분석해 봤습니다. 전북대요. 호남권만 했습니다. 전국 거를 건들긴 좀 그래서 호남권 맞습니다. 호남권 보게 되니까 교과 일반, 교과 지역, 종합 일반, 종합 지역인데 우리가 볼 건 교과 지역, 종합 지역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교과 지역을 보게 되면 실제 지원했던 건수랑 나머지 애들이 합격 비율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렇죠? 교과 지역이요. 1.5와 2.0에서 대부분 다 들어오죠. 그렇죠? 사례 건수가 조금 다르죠. 앞에 거랑. 그렇죠? 앞에 거는 전북 것만 갖고 온 거고요. 여기는 제가 대교에 있는 의대 쪽을 한번 싹 다 긁었습니다. 우리 지역 것만 긁어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다 긁어왔기 때문에 여기가 사례 건수는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수를 직접 쓰기보다는 100분위로 썼습니다.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걸 엑셀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사례 있잖아요. 그렇죠? 사례 곱하기 거꾸로 곱해가시면 인원수는 대충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게 되면 전북대는 어쨌든 교과로 가는 거고 자, 교과 일반은 대부분 누가 쓸 거냐면 수도권 아이들 쓸 겁니다. 그렇죠? 수도권 사례가 13건인데 전부 다 그렇죠? 1.4, 1.5 이내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북대는 뭐가 있냐면 큰 사람 전형이라고 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학부모 중에 어떤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전북대 쓸 수 있는데 왜 안 되냐 이렇게 보통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죠. 3명입니다. 내신이 얼마예요? 1.5 이내에서 다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원광대입니다. 원광대는 교과 일반적이 없습니다. 교과 지역이 있고요, 종합 지역이 있고, 종합 일반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교과 지역은 어디가에 지금 등록된 사이트 한번 보면 2등급 초반대까지 해서 다 끝나버립니다. 종합지역은 상상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밑에 것까지는 나오지만 가급적이면 일반고에서는 2.5 이내까지 있는 데이터를 갖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합격, 합불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남대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전남대를 가나요, 안 가나요? 꽤 많이 갑니다. 자, 작년에 저한테 어떤 애가 와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저 의대 쓰고 싶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쓸 건데? 전북대학교 의대 쓰겠습니다. 4학력의 과학조계 평균 소수점 절사. 맞니? 네, 맞습니다. 또 어디 쓸 거니? 전남대대 쓰겠습니다. 수필 3화부의 과학조계 평균? 네. 그리고 조선대 쓰겠습니다. 수필 3화부의 과학 하나? 네. 그리고 원광대 교과 쓰겠습니다. 원광대 수필 3화부의 과학조계 평균. 이것도 쓴다고? 네. 그리고 원광대 종합 지역도 쓰겠습니다. 수필 3학력의 과학 하나? 이걸 다 쓰겠다고? 네. 애국자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거보다는 원서의 꽃은 수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갈 수 있는 데를 두세 개를 정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높여서 조금 과감성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5군데 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제가 한번 이제 안동에 있는 아시는 분이 있어서 그쪽 지역에 가서 컨설팅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학생이 오더니 경북대만 5개 썼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애시장초 자기는 경북을 떠날 생각이 없고, 경북을 떠나게 되는 순간 중앙대나 경희대 정도를 나와서 대구에 내려오게 되면 인정을 못 받답니다. 지역 텃세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실제로 부산대도 마찬가지로 서울로 안 올라옵니다. 제가 그래서 의뢰에 어떤 결과를 뽑아냈냐면, 저희 학교가 중앙대 입결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올해. 중앙대 입결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갖고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상상고가 갑자기 학생부가 좋아서 거짓말 안 해. 한 5년 동안 똑같았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교수님들이 다 좋다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뭐지? 이건 둘 중에 하나. 진짜 우리가 좋아졌다면 인정.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원풀이 바뀐 겁니다. 지원풀이 바뀌면 거길 들어온 애들이 누가 있을까 봤더니 대구나 경북에 지역 인재가 많아지니까 그 애들이 위로 안 올라오게 되면 굳이 거기에 지원풀이 예전만큼 많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올해는 달라지긴 하겠죠. 그럼 이제 마음을 먹고 있지만 그런 지원풀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학생들이 이렇게 몰려 쓰는 애들이 있는 반면, 그런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서는 다시 그거보다는 애들이 갈 수 있는 데에서 가이드만 정확히 잡힌다면 그걸 기반으로, 한두 개를 기반으로 위쪽으로 올려 쓰는 이런 전략들을 쓰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특히 상위권일수록. 물론 이쪽 지역은 아까도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촘촘하잖아요. 0.1단위로 쪼개져 있는 그 표에 있는 것처럼 촘촘하게 있는 거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갈 수 있는 곳 2군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북대나 전남대나 내신이 1.5 이내만 들어오게 된다면 수능 최저를 맞춘 순간 2군데 다 합격입니다. 결국 합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놓고 본다면 조금 고민을 해서 원서를 구성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냐. 그래서 생기부도 끝까지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조선대요. 조선대도 저희들 좀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대 지역 보니까 대부분 1.5 이내에서 끝나죠. 근데 실제로 조선대 지역은 저거보다 밑에 2점대, 그러니까 1점 후반대까지는 돼 있다라고 합니다. 저기도 누락이 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참고로 광주 지역도 어디가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 안 쓴 데를 찾아보면 서울 지역도 어디가를 20%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데이터를 갖고 난 다음에 무작정 이것이 다야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저희들도 입력할 때 저기다 입력 다 못합니다. 저희 학교 데이터가 만약에 3년치가 여기 다 들어가잖아요. 데이터 엄청 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고들이 많이 참고하고 방향성을 잡는 거니까 저희들은 지표가 될 수 있는 거 한두 개만, 자사고가 여기도 살아있어 이렇게 하는 것만 몇 개씩만 넣지 실제로 저희도 다 넣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전북 지역의 지원 비수 이번에는 치의예입니다. 치의에는 당연히 전북대, 조선대, 전남대, 경희대 치균 많이 쓰죠. 그렇죠? 많이 씁니다. 한 명 붙습니다. 마음이 좀 아프긴 하지만 한 명 붙습니다. 그래서 연세대에도 직윤이 한 번 붙는 결과가 있고 이렇게 인원수가 산정된다. 자, 요거는 교과입니다. 종합 볼까요? 종합은 이렇게 씁니다. 원광대, 서울대, 그리고 경희대, 원광대 이렇게 쭉 있는 종합이 있는 거예요. 참고로 위에 있는 원광대 종합이 2개 보이죠? 12명짜리 있고 2명짜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차이는 아실 겁니다. 그냥 일반으로 모집하는 것과 그리고 기회균등 기회 이런 것처럼 돼 있는 것들이니까 나머지 것들을 쭉 보시게 되면 의뢰 이 원광대 농어촌은 그렇다 치더라도 강릉 원주대, 경북대, 단국대 뭐 이런 데를 쓰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저걸 보면서 요즘 드는 생각은 농어촌 자료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 농어촌을 무조건 많이 쓰진 않지만 한 번쯤은 정리해놓고 농어촌 해당이 되는 학교들한테는 원서 6개 중에 한두 장 정도는 농어촌을 전략적으로 쓰시고 난 다음에 그 위에로 원서를 구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잠깐 들긴 합니다. 그런데 귀찮긴 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보시게 되면 대학들 이것도 역시 쭉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천천히 보셔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우리도 아까 봤던 것처럼 한 장짜리 놓고 보겠습니다. 훨씬 낫죠. 그렇죠? 아까 빡빡한 거에 비하면 훨씬 낫죠. 면접이다, 일괄이다, 최저가 있다, 없다. 총 4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직 지역 쪽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서울에가 만들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디 기준으로 쓰겠어요? 서울 기준으로 만들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요렇게 보통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허락을 받고 요거에다 지역까지 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대부분 일단 어쨌든 수능 최저가 3합이 많이 보이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수능 최저가 3합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대나 치대까지는 어디까지나 수능 최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거 똑같이 해볼까요? 전북대입니다. 전북대학교 교과 지역에 보게 되면 대부분 2등급대에서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 교과 지역에는 2개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호남과 전북 2개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인원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도 한번 가늠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광대입니다. 그렇죠? 내년쯤에는 원광대가 저 교과의 지역으로 좀 바뀌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이렇게 합격은 돼 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빨간색이 되게 많죠. 그렇죠? 학생들이 그냥 막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해서 써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3합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수능 최저가 아닙니다. 특히 메디컬 하는 애들한테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좀 치열한 것도 있고요. 어찌됐든 3합 5보다 3합 4가 경쟁률은 뚝 떨어집니다. 4합 6보다 4합 6이 되면 경쟁률 더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 조합하는 과목 수에 따라서 인원수가 달라질 수 있다. 요거는 한번 고민하시고 조선대입니다. 조선대도 인원수가 대충 보이긴 하죠. 자, 이번엔 한의예요. 한의에는 우석대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렇죠? 원광대는 어디 갔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원광대 뭐라 그랬습니까? 종합이요. 그렇죠? 종합이니까 내년부터는 여기 얼굴을 드러내긴 하겠지만 일단은 우석대 그리고 동신대, 경희대 그리고 대구한의대도 씁니다. 되게 새로 왔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많이 쓰는 건 우석대. 전반적으로 한의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쓰는 것도 인원수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겠죠. 자, 원광대 여기 튀어나오죠? 그렇죠? 원광대 인원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광대 종합지역 2개 지역 인재 전형이 기회균등 전형이 지역 기회가 있고 그냥 지역이 있기 때문에 2개로 나뉜 겁니다. 그리고 밑에 가천대, 동의대까지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역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보고 갈게요. 대구한의대 잘하지 않습니까? 또 한번 칭찬하고 가겠습니다. 대구한의대. 그렇죠. 그렇죠. 이런 전형들을 좀 지역에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 장짜리 한번 준비했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고 일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의대는요. 그죠? 한의대들이 어떤 형태가 됐든 한의대도 공부할 양이 적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죠? 한의대가 적은 곳은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옛날에 어떤 그 사람이 유튜브에 나왔고 그런 말 한 겁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치대에서 공부할 양이 의대에서 공부한 양의 10분의 1도 아니다. 그렇게 공부할 거 양이냐? 그랬더니 그 밑에 댓글이 엄청 달렸습니다. 네가 제대로 공부를 해봤냐부터 했습니다. 근데 맨 밑에 그 사람이 양력에 나와 있어요. 서울대 의대 졸업. 서울대 의대 졸업하고 서울대 치대 들어간 애였어요. 그리고 치과 의사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댓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한의대도 실제로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힘들 겁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보니까 의대보다 한의대가라고 말을 하겠지만 실제로 그들 사이에서는 공부량이 많겠죠. 아니 수의대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동물들에 대해서 다 보는데. 그렇죠? 그거에 비하면 솔직히 다 리스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의대도 선호도가 있다 없다란 말을 하지만 그 메디컬 성적이 되는 아이들에서는 선호도가 있고 없고 있지 그게보다 조금 밑에 있는 애들한테는 너 한의대 갈래? 그러면 땡큐 다 하죠. 그렇죠? 자, 한의대 어디가 한번 보겠습니다. 원광대요. 원광대 보통 성적대가 어느 정도 보이는지는 아까 우리가 수치적으로 한번 봤던 사례가 있습니까? 자, 우석대요. 우석대 교과 한번 보시면 되고 나머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동신대요. 동신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신대에는 한약 제재에 대한 연구소도 있습니다.
한번 탐방을 하시는 건 좋아요. 거길 가시라는 게 아니라 한의아가 이렇게 넓게 포진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간접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아까 원광대께 잠깐 안 나왔었나요? 원광대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약학과라고 혹시 아십니까? 한약학과를 졸업하면 약국을 차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근데 한약학과는 약학과에 비해서 점수가 매우 낮다. 그렇죠? 그래서 집에 돈이 아니 그렇게 말안 되고요. 조금 이제 약국을 어느 정도 차릴 수 있는 저기가 있으신 분들, 왜냐하면 조제는 안 됩니다. 한약학과는 조제는 안 돼요. 대신에 약국을 차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자, 약학입니다. 약학은 전북대, 우석대 많이 씁니다. 그렇죠? 우석대 보니까 지원자가 114명이고 합격이 10명입니다. 저기는 약간의 비하인드가 있어요. 작년에 이 분야에서 이제 강의하시는 지원단에 김병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다가 수능 최저가 올라갔으니까 원래도 많이 지원하지 않는데 수능 최저가 올라갔으니까 입결이 좀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의외로 터진 게 어디냐면 아까 전북대 수능 최저 만족하는 사람이 별로 줄어드니까 그 인원이 쭉 내려가고 여기까지 포진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 입결 확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참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진짜 다양한 케이스로 구분 지어야지. 다음부터는 데이터 분석을 조금 더 겸손하게 하는 것도 한번 해봐야겠다. 저희들을 마음 다짐하게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합입니다. 종합 지역에는 당연히 이쪽 쓰고요. 그리고 성대가 의외로 좀 많이 씁니다. 그렇죠? 많이 쓰는데 합격은 잘 안 되죠. 그렇죠? 19명이고 아주대, 숙명대 이렇게 원서를 쓰고 있는 상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약계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한 페이지짜리를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빨리 누르니까 안 되더라고요. 자, 눈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도 빡빡하게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어디 쪽이 제일 많냐면 수학으로 봤을 때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에세이 2사분면 쪽에, 다시 말해서 최저가 있으면서 일괄 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학들도 면접을 모두 할 수 없습니다. 면접을 하게 되는 순간 뭐가 됩니까? 공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시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사람들 인력 필요하죠. 그래서 요즘에 대학들이 면접할 때 연대가 쓰는 방식을 되게 좋아합니다. 비대면. 들어가서 혼자 찍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것만 돌리면서 계속 채점을 하는 겁니다. 괜히 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말이라든가 학생들이 저한테 너무 공격적인 말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방법도 쓰고는 있습니다. 자, 이번엔 약학입니다. 약학 전북대학교 성적대 교과 일반 쓰는 거 아닙니다. 그냥 1등급에서 끝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북대 종합 지역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성적이 1점대 이내에서 다 끝나버리죠. 그렇죠? 95%가 저기서 발생하니까요. 95%로 하지만 인원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제 숫자가 서서히 지쳐갈 때가 됐죠. 약학입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 약학 우석대입니다. 우석대 3등급대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2등급대 1등급 이내, 다시 말해서 1점대 후반까지 해서 모두 다 끝나버렸죠. 그리고 전남대도 꽤 우리 지역에서 쓰고 있는 편입니다. 자, 이거는 조선대입니다. 조선대 거 한번 같이 보시고요. 목포대는 지역인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목포대는 지역인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렇죠? 원래 목포대가 지역인재가 2년 전인가 3년 전까지는 안 됐습니다. 니들은 전북대랑 원광대에서 니들만 하잖아. 우리도 버텨, 목포는 전남만 이렇게 딱 잡았습니다. 근데 한 2년 전쯤에 목포대가 풀었습니다. 그래서 목포대도 이렇게 인원수를 좀 선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순천대까지도 있습니다. 순천대는 심지어 정시에도 지역인재가 있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수의예입니다. 수의예는 딱히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딱 보시면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뭐가 있었냐면 학생들이 원서 쓴 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숫자가 채워 있었는데 지금 여기 딱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합격이 그죠? 대부분 상위권에서 원서를 쓰는 게 맞고 위에 있는 전북대와 전남대를 제외하고는 밑에가 거의 되지 않죠. 그렇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경상국립대의 교과 지역을 쓰는 애는 뭘까요? 그렇죠? 쭉 내려보세요. 강원대 밑에 경상국립대 교과 지역 한 명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우리 지역애가 다른 지역에 쓰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기 좀 저런 거 볼 때마다 저희들 데이터 분석하면서 컴퓨터가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데이터를 입력할 때 어떤 선생님이 잘못 입력한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드는 대목이긴 합니다. 자,
자, 이번엔 종합입니다. 종합들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수의에는, 그래서 수의에는 입결폭이 크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다섯 군데 중에 가장 안정적이 수의대입니다. 자, 나머지 수의대 내용들도 한 번씩 쭉 보시고요. 그래서 한눈에 보시는 여기도 2, 4분면에 확실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2, 4분면에 확실히 있고 건국대는 좀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맨 밑에 면접이 있고 최저가 없는 전형에 건국대학교 있잖아요. 그렇죠? 건국대학교는 그래서 저걸로 실제로 많이 뽑게 됩니다. 저희 학교의 학생 중에 하나가 처음으로 경북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면접을 통해서. 근데 걔는 1학년 때부터 자기 그 동물을 다루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그 동물에게 좋은 게 무엇인가를 1학년, 2학년, 3학년 걸쳐서 계속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할 때 사정관이 묻는 걸 다 대답해서 사정관을 다 웃었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죠? 그 정도라면 해볼 만합니다. 그죠? 높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엔 수의대, 전북대한 것과 전남대 두 군데만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의외로 수의대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극히 적습니다. 저도 상담을 해보면 수의대 쪽은 상담하시면 되게 적어요. 건국대까지 한번 넣어봤습니다. 왜 전국에서 제일 성적이 높은 건 있으니까요. 자, 보시고요. 자, 이번엔 논술 전형인데요. 지금 논술 전형을 뽑는 학교들입니다. 자, 이건 2026 시행계획에 의한 거기 때문에, 모집 요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전북 가령 저쭉 내려오는 가천대 같은 경우는 40명이 아니라 6명이니까, 그렇죠? 인원수가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는 감안하시고 보시는 게 맞고, 실제로 시험은 어떻게 보느냐 봤더니 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 약학과, 수의예과를 놓고 봤을 때 경북대 같은 경우는 수학만 본다는 거예요. 수학이랑 의학 관련 논술을 보겠다는 거고, 치의학과는 수학이랑 의학 관련 논술, 그리고 저기 보면 약학과는 수학이랑 과학, 통합에 있는 물화생지 중에 하나가 출제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학 대부분 다 뭐만 돼 있냐면 수학으로 된 데가 훨씬 많죠. 그렇죠? 의학과 보세요. 쭉 내려오면서 경북대랑 경희대, 그리고 밑에 아주대를 제약은 전부 다 수학만 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논술에서 수학만 봅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수학을 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가천대가 논술을 하면서 되게 전략적으로 늘었어요. 작년에 이제 팀장님 만났을 때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논술을 볼 거야. 근데 8문제를 뽑아서 수능 문제 중에 제일 끝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8문제 낼 거야. 그 중에서 학생들이 풀어서 그 정적대로 가면 돼.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수학 문제랑 똑같냐? 그러니까 논술처럼 막 문맥을 이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수학 문제를 주겠다는 겁니다. 몇 문제 정도 예상하냐? 한 4문제에서 6문제 합격하면, 붙으면 갈 수 있게끔 수능 최저만 합격을 하면 될 것 같아. 하길래 타겟이 누구냐? 그랬더니 강남에 있는 2등급대래요. 그러니까 강남 애들은 2등급대를 할지라도 수학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걔들을 했답니다. 그래서 한 번 시험을 딱 봤는데 조금 문제를 너무 쉽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왔던 애 중에 절반이 합격인 겁니다. 절반이 만점인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먹고 난 다음에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학생들에게 문제를 어렵게 내자. 근데 문제를 어렵게 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진짜 어려워서 교육과정을 넘든가, 하나는 문제를 지저분하게 내서 시간을 겁나 끌게 하든가. 그래서 작년에 가천대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들이 다 4문제가 되면 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6문제 푼 애가 1등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봐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역시 똑같은 형태로 가겠지만 문항이나 아니면 조금 더 작년 답이 좀 어려웠다면 답이 좀 예쁘게 나오게끔 할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가천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조금 더 논술 형태의 수학 문제입니다. 그죠? 그 정도까지는 참고를 하시고요. 정시군별인데요. 정시는 이제 대학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니까 사실 정시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수시에서도 충분히 가실 수 있습니다. 그죠? 정시는 그래도 정시를 모른 척 할 수 없으니까 대충 정시는 갖고 왔고요. 전반적인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냥 한번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서울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볼게요. 참고로 인원수는 참고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언제 거라고요? 시행계획이요. 그렇죠? 모집 요강에 되면 저 숫자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자, 성균관대학교는 일반 전형에 수능 100% 전형이고 유형 A와 유형 B가 있습니다. 유형 A와 유형 B는 보시게 되면 국어를 잘하는 애는 유형 B를 쓸 거고, 국어를 못하는 애는 유형 A를 쓸 겁니다. 그렇죠? 반영 비율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할 수 있다. 대신 A와 B 중에서 상위 과목을 반영하고 과탐을 선택하게 되면 5%를 가산한다. 5% 가산하면 몇 점일 것 같아요? 5% 가산. 대략 몇 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보통 3%가 국어 한 문제입니다. 3%가. 그런데 과탐은 각각 반영이에요. 과학 2개를 선택하게 되면 3, 3이니까 6점 정도죠. 그렇죠. 6점 정도면 의대는 뒤집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를 선택한 애들은 혹시라도 정시를 조금이라도 보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과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자, 나머지 대학들도 있는 전형들 쭉 보시면 됩니다. 나군에 있는 것들도 대부분 표백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국어랑 수학은 표준 점수를 사용하고 과학은 탐구는 백분위를 활용한 환산 점수를 쓴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시 영역은 또 정시 영역대로 너무 넓어서 그거는 그냥 저렇게 쓰겠구나 라고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북대는 당연히 표백을 씁니다. 그렇죠? 일반 학생 표백, 지역인재 표백 이렇게 된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예요. 너무 많습니다. 참고로 이건 대교협 어디가 119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 지역인재입니다. 굉장히 많이 달려왔죠? 아직 지역인재라니, 그죠? 자, 지역인재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인재 거지예요. 지금 전북은 모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광대 전북대만 광주, 전남이 비어있는 곳에 있죠. 그래서 저것 때문에 맨날 광주 쪽에 있는 혹은 전남 쪽에 있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맨날 따집니다. 뭐요? 너는 뭐요? 뭐 이러고 맨날 따지는데요. 근데 마음은 아프지만 죄송합니다. 인사만 하지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그죠? 빨리 우리들 하나를 먼저 보내는 게 바뀌기 전까지는 무조건 빨리빨리 보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고 지역인재 전형이요. 지역인재 전형은 그냥 숫자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 특히 2025에서 26에 있는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는 상관없습니다. 의대 쪽에서 인원수가 생각보다 많이 변질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뒤에서 나오겠지만 지금 의찬영수 비율 이것도 역시 의대 쪽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의대 쪽이 바뀌어야 돼서 지역인재 비율과 인원수는 다른 거예요. 왜? 대학이 지금 비율은 유지할 생각입니다. 비율은 유지할 생각이에요. 인원수가 줄어든다면 줄어든 인원수만큼의 비율은 갖고 갈 거예요. 24년도보다 25년도는 분명히 지역인재 비율 자체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 비율을 유지할 거니까 지역인재 인원수가 함부로 막 줄어들진 않았어요. 다만 10명 뽑던 게 6명 이렇게 줄어들어서 조금 마음이 아쉽죠. 물론 한 명이 아쉬울 때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율상 줄어드는 건 아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비율을 대부분 늘리려고 하고 있는 것들이 대학의 생존 전략 중에 하나니까요. 나머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지금 경쟁률을 한 번에 쭉 표시를 해봤습니다. 재미있는 건 뽑는 인원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라는 게 월등히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렇죠? 왜? 지원할 수 있는 풀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대 정원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쪽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그래요. 서울은 그냥 덤덤했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역인재가 있다는 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에요. 그렇죠?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어찌됐든 간에 서울에 있는 학교들보다 성적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서울권은 그대로 지원한 상태에서 그 밑에 애들이 지역에 많이 있어서 서울권 의대 쪽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우리는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서울권에 있는 약대들 쪽에서는 좀 입결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벌어졌던 것들도 비슷한 현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북 것만 따로 모아봤고요. 이거는 뭐 수치니까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입결, 아까 입결은 다 한꺼번에 보셨었죠? 넘어갈게요. 사실 제가 입결 부분은 대부분 잘 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특히 대기업 자료 같은 넣지 않으려고 했던 게 괜히 막 이거 갖고 악용하진 않으시겠죠. 당신네 자녀들을 어떻게든 좋은 곳에 보내시려는 것도 있고 선생님들 그걸 통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려는 게 있긴 한데 조금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삭제하고 집어넣습니다. 자, 요건 아까 인원수니까요. 요거 넘어가고요. 아까 계속 저희들이 봤던 겁니다. 지역인재. 그래서 어디가 있는 걸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한번 처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우리 지역에 있는 의대들이에요. 의대 쭉 나열해놓고 보면 앞에 있는 파란색 동그라미 있죠. 얘가 최초 합격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이 충원 합격이에요. 그리고 X가 불합격입니다. 학생들이 성적이 어떤 형태든 앞쪽에 굉장히 촘촘하게 있죠. 그죠? 촘촘하게 있어서 실제로 종합전형이라는 데는 동그라미가 처음에 딱 드러나고 있겠지만 나머지 가령 원광대 의예교과 지역 전북 보면 맨 앞에 있는 애가 X입니다. 교과인데 뭐를 못 맞춘 거예요? 수능 최저. 그렇죠? 수능 체제를 못 맞춰서 저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이 전체적인 다 봤을 때 저기서 수능 체제를 못 맞춰서 떨어진 애들이 거의 70%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지역에서 한번 고민할 게 내신 성적이 나오는 것만큼 수능 체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그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 한 문제라도 어떻게든 더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고3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모의고사를 딱 보잖아요. 그럼 모의고사 보고 난 다음에 반드시 영역별로 확인해서 한 문제도를
매 시험 볼 때마다 올리는 과목을 생각해야 됩니다. 전체 몇 점 이게 아니라 과목별 완성도를 높여가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아까 저 파란색은 신경 쓰지 마시면 되고요. 빨간색이 최초 합격자라고 한다면 실제로 최초 합격자의 저 앞부분 초록색과 겹치는 앞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서울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은 애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로 붙는 거는 1.2나 1.2 정도에서 시작해서 1.8 요 범위 내에서 의대 합격 건수가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치의입니다. 치의도 역시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맨 앞에 또 X, 조선대 치의과 1번 보면 맨 앞에가 X죠. 그래서 인원수가 나오는 거고 전북대 치의과 1번 봅시다. 1번 보게 되면 첫 번째 파란색 하나 놓고 나머지는 초록색이죠. 촘촘하게. 그렇죠? 붙었다가 빠진 애들이 꽤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한의입니다. 한의에도 역시 그런 현상이 좀 두드러지게 드러나죠. 동신대 한의과 교과 지역 맨 앞에 파란색 동그라미 있는데 지역에서 최소한 자기 성적에서 수능최저 맞춰서 갈 수 있는 애들은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그냥 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약학이요. 정말 많이 쓰죠. 그렇죠? 많이 쓰는데 아까보다는 무슨 느낌이 있냐면 의예보다는 조금 더 폭이 좀 길게 벌어지죠. 초록색 칸이. 빨간색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맨 앞에부터 쓰는 건 당연하니까. 그렇죠? 근데 초록색이 조금 더 뒤로 이렇게 넓게 벌어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원풀이 그만큼 많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고요. 수위예요. 보시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싶은 건 수능 최저라는 말을 했습니다. 작년 데이터입니다. 올해는 아직 수능 충족 인원수에 대해서는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작년 걸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북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북대 지역 이제 투요. 모집 인원 46명입니다. 지원이 373명 했으니까 실 경쟁률이라는 건 8대 1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뭐가 있으냐면 충원이 8명이니까 결국은 54명을 모집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냥 54명 모집에 373명 있는 거니까 실 경쟁률은 6.90대 1입니다. 그런데 수능 최저 충족자를 보니까 87명이에요. 그러면 373명을 고민할 필요 없이 87명 중에 54명을 모집한 겁니다. 맞죠? 그러면 실제 경쟁률 얼마냐면 1.61대 1입니다. 결국 뭐? 수능 최저예요. 경쟁률 2대 1이 안 된다고요. 수능 최저가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만 그러냐? 자, 그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원광대입니다. 원광대 지역일 하면 똑같습니다. 33명 모집에 지원 265명 했고요. 충원 25명 됐습니다. 충족자 113명이니까 모집 인원 58명을 113명 내에서 뽑는 거니까 최종 경쟁률은 1.95대 1입니다. 결국은 뭐다? 수능 최저다. 그렇죠? 당연히 수능 최저가 그만큼 강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경쟁률 2대 1이 안 된다니까요. 아직도 신뢰가 안 가십니까? 그럼 한 군데 또 봅시다. 자, 우석대, 조선대 볼까요? 조선대 보면, 조선대 의예 보면 교과 지역입니다. 40명 모집에 276명이 지원했고, 충원 71명, 충족자가 146명이니까 실 경쟁률은 1.32대 1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쟁률이 2대 1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나왔으면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봅시다. 전남대요. 전남대 교과 지역을 보게 되면 어떤 형태든 계산하는 식 그대로 가겠을 때 최종 경쟁률은 1.32대 1입니다. 2대 1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싸움이다? 수능 최저 싸움이다. 결국 수능 최저가 되지 않으면 저 영역에 들어갈 수 없고 그 수능 최저를 갖고 난 다음에 경쟁을 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그 수능 최저 먼저 충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학학 계열을 고민하시는 분들, 메디컬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수능 최저입니다. 선생님, 다른 데도 안 쓰는 수능 최저가 없는 곳도 있죠. 물론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데도 있지만 수능 최저 없는 데만 골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인하대 미래인재 수능 최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선생님 거기 있잖아요. 거기만 쓸 거예요? 아니잖아요. 결국 쓰다 보면 수능 최저가 한두 개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까지 썼을 때 조금은 그렇게 돼 있는 수능 최저가 걸리는 순간 1000명이 모인 데서 수능 최저가 되면 절반이 날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원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가천대 의예과를 잠깐 예를 들어볼까요? 가천대 의예과 수능 최저가 1,3개입니다. 111. 그렇죠? 상상고 가천대 의예과 왜 많이 가나고요? 수능 최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개념입니다. 일반고가 수능 최저 111 되잖아요. 가천대가 뭐가 쉽습니까? 그런 애들 될 수 있는 애들 뽑으면 되는 건데. 전체 수능을 보게 되면 113개가 나오는 게 전체 15%가 안 됩니다.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수능 최저 맞출 수 있게끔 꼭 격려하셔야 됩니다. 협박하지 마시고요. 협박은 학교에서 하는 게 협박이고요. 부모님이 하시는 격려입니다. 국어 과목 한번 보겠습니다.
국어 1등급이 4%인데요. 졸업생과 재학생 비중을 보시게 되면 재학생이 7,000명, 졸업생이 9,000명입니다. 수학은 더 심합니다. 수학은 1등급 보게 되면 재학생이 6,000명인데 졸업생이 11,000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재수생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수능 최저가 생각보다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 1등급이 아니다. 졸업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 저 인원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적어도 97.5%의 1등급이 나오는 연습을 해야만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온다고 말할 수 있는 거다요. 물론 졸업생들이 들어올 때 맨 위에서만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2등급이나 3등급까지 이렇게 넓게 해서 들어옵니다. 그렇죠? 넓게 해서 들어오지만 어떤 형태가 됐든 위에서부터 등수를 세는 등급은 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97.5%에 해당하는 1등급을 맞으려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거죠. 자, 의대 지역인재 보게 되면 11월 수능 먼저 보겠습니다. 160명 모집에 전북에 있는 아이들, 상성고를 빼는 애들이 76명이니까 그중에서 재학생, 졸업생 구분 지었을 때 절반 정도가 나와서 지역에서 어떤 형태든 수능 체제를 맞추는 노력들 물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고 저희 장학사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한 점 점수 하나 올리기 위한 방향들이나 그런 것에 대한 서포트들 그리고 각 학교에 다 내용이 전달돼서 좀 많이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거에 맞게끔 부모님들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아이들 성적표가 나오게 되면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오게 되면 내신 성적만 보지 마시고 모의고사 성적표도 좀 꼼꼼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순체자니까 넘기고요. 자, 이게 전북 지역에 있는 그 정시 데이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분석이나 세팅 준비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제발 성적만 나와주세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작년에 17,000명 중에 12,500건을 수업했습니다. 수업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갖고 쭉 표점대로 정립을 해요. 그리고 각 학교 선생님들 요청을 합니다. 수시 붙은 애들 다 말씀해 주세요. 그럼 수시 붙은 애들 점수를 다 없애버려요. 그러면 정시로 들어오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시로 들어온 애들을 전북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정시를 계산하는 계산식을 그대로 갖고 와서 성적을 다 바꿉니다. 그러면 첫 번째 표점 옆에 환산점 있죠? 환산점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해당하는 등수를 일단 옆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진학사의 아이들이 모의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모의 지원하게 되면 12월 31일과 1월 1일과 2월 2일에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점수를 쫙 다 땁니다. 동시에 그 점수에 이 학생이 가나다군에 어딜 썼는지를 다 기록을 합니다. 가령 이 학생이 첫 번째 학생 볼까요? 가천대의대 전북대의대 보는데 이 학생은 가천대의대 합격을 합니다. 그럼 가천대의대 간다고 하면 이 학생은 당연히 전북대랑 가천대 중에 가천대 가겠죠. 그렇죠? 그럼 이 학생은 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칸을 없애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북대가 나군이고 치대가 가군이기 때문에 당연히 치대, 전북대, 의대를 동시 쓰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두 개 붙으면 어디 갈까요? 치대 간 애들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치과 의사 하시는 분들은 치대 가는 게 낫습니다. 왜? 치대는요, 폐업률이 70%입니다. 의외로 단골을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하시는 게 있으면 물려받는다면 치대를 가는 게 맞겠죠. 근데 대부분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대로 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 합격하게 되면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치대는 그만큼 밑에 있는 수가 점점 빠지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거 갖고 다 등수를 셉니다. 옆에 숫자 보이시죠? 등수. 1등, 2등, 3등, 4등 해갖고 등수를 세는 거예요. 등수를 세는데 만약에 의대에 기록이 없는 애들은 등수를 따로 셉니다. 치대선. 그래서 39명 모집이니까 총 등수를 세다가 37등 정도에 해당하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아이들이 2명 정도는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빈틈을 남겨놓고 난 다음에 이쯤에서 라인을 잡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 3학년 부장 선생님들에게는 70% 컷에 해당하는 점수를 알려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학사에서 제시했던 점수가 있었는데 그 점수를 저희들은 그 점수까지는 입결이 아니라 거긴 70%예요. 거기까지는 무조건 붙으니까 그 밑에부터는 학교에서 분석을 하시면 되고 그 점수까지는 마음 놓고 쓰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애들을 쭉 원서를 쓰게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실제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위에 있는 학생들이 막판에 뺀 애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보게 되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361.31까지 저희들이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실제 합격하는 게 359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기 누적 백분위가 3.890이나 4점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되게 되면 치대가 어떻게 됐어요? 치대가 어떻게 돼요? 넘어오겠죠. 그렇죠? 그럼 치대는 어떻게 될까요? 더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렇죠? 제가 이 짓을 지금 한 3년째,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입결을 플러스 마이너스 다 맞추고 있어요. 제가 대단하냐고요?
조금은. 그런데 그거보다는 큰 거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시험 점수가 나온다면 분석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분석은 저희들이 해서 그 입결까지는 저희들이 찾아내겠죠. 찾아내려고 노력할 거고 진학사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뒤져갖고 해서라도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뭘 해라? 점수만 나오세요. 최저 나오시고 점수만 나오세요. 그러면 그거는 지원단에서 충분히 서포트 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성적표가 나와 있는데요. 자녀 성적표 보고 난 다음에 어떤 걸 보십니까? 뭐 보시나요? 이거 1등급이고 이것밖에 없어! 그거 보시는 게 아닙니다. 1등급이나 2등급은 나중에 고민할 문제고요. 등급이 나와 있는 것보다 더 고민하신 건 원점수가 몇 점인데 표준점수가 몇 점인지 보셔야 됩니다. 표준점수가 140보다 원점수 100점인데 표준점수가 140보다 위로 올라간다면 문항이 좀 어려웠다는 거거나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보통 평가원에서 설계를 어떻게 하냐면 원점수 100점에 표준점수 140이 나오는 게 기본적인 설계입니다. 만약에 그거보다 올라가게 되면 난이도가 혹은 아이들이 조금 더 어렵게 느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이건 안 나오겠지만 3학년 요번에 점수를 보게 되면 수학 국어 같은 경우 3월 달에 150인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국어 진짜 어렵잖아요. 국어 선생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국어 진짜 어려운데 150. 그럼 두 가지를 뜻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진짜 어렵다. 두 번째, 진짜 공부 지지도 안 하는구나. 그죠? 두 가지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빨리빨리 전체 인원수가 몇 명인지 확인하시고 이 전체 인원수에서 얘가 2점수 나왔으면 얘가 도대체 어떤 문제에서 틀렸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A, B, C, D가 나와요. A는 전체 정답률 80%, B는 60%, C는 4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내가 원점수 70점인데 A를 쳤다면 얘는 큰일 납니다. 얘는 회계를 해야 되는 애예요. 왜? 70점이 나오는데 A 전부 다 전국에 있는 80점이 다 80%가 맞추는 문제를 혼자 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옆에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번호에 뜹니다. 그러면 그거 복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90점이에요. 그런데 내가 D를 틀렸다. 그러면 또 저게 뜹니다. 야, 전국에 있는 90점들은 적어도 이 정도 문제를 다 맞춰. 그러니까 네가 복습해야 돼, 보충해야 돼 라는 것들이 저 위에 보충번호에 뜨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충번호가 나오는 겁니다. 보충번호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냥 아무거나 선정한 게 아니라 그 학생의 수준에 그 학생의 점수에 비해서 쉬운 문제를 틀렸다면 이 문제는 꼭 복습을 해라라는 게 저 위에 뜨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제가 박스 쳐놓은 게 있습니다. 수학 영역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계산, 이해, 추론, 문제결 4개 영역이 있잖아요. 실제로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 성적표를 부모님들이 버리지 않았다면 아이들이 보통 주게 되면 받자마자 가방에 놓는 경우가 있는데 버리지 않았다면 펼쳐놓고 한번 보세요. 만약에 아이가 저 수학의 특정 영역에서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지속적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쪽 영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당연히 그쪽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를 복습해야겠죠. 전국 평균보다 내 점수가 낮다면 더 심각한 거고 100점보다 낮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전국 평균보다 내가 더 낮다? 그러면 복습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추론 영역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추론 영역이 몇 번이에요? 그렇게 고민하실까 봐 알려드립니다. 요 시험지를 쭉 뒤집으면요. 저기 밑에 저 26번, 27번, 29번, 30번에 해당하는 조 영역쯤에 각 영역별 문항 번호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적표를 딱 오게 되면 등급이 이게 뭐야? 몇 등이야? 이게 아니라 보시고 원점수 대비 표준점수 보시고 전체 인원수 보시고 얘가 복습해야 될 문항들이 제대로 복습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영역별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각 과목별로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한 문제 더 맞추기 운동을 계속 하는 이유도 그거 있는 거고 시간을 조금이라도 투자해서 한 문제 한 문제를 완성도를 높여가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겠죠. 그렇죠?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건 이겁니다. 결국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절대 학습량은 정해져 있어요. 그 학습량을 채우지 못하면 점수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유행을 바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몸에 좋은 건 쓰지 않은 게 없고 몸에 좋은 건 힘들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결국 그 어려운 것들을 조금씩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물론 부모님들도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 싫어하는 공부를 하루에 12시간씩 하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격려를 하시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A, B, C 다 맞추면 이제 70점 딱 나옵니다. A, B, C 다 맞추면 70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0점만 보시게 되면 대략 무엇을 할 수 있어요? 70점이 몇 등급이에요? 대략 3등급과 4등급 사이 그 어디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A, B, C 다 맞추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서울에 있을 때 경희고에 있었습니다. 경희고에 있었는데 경희고에 있을 때는
남학교잖아요. 그리고 좀 학교가 되게 그 좀 이제 제가 처음 담임을 맡았을 때 우리 반이 46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20명이 기초생활수급자. 그래서 되게 힘든 학교였는데 얘들을 어떻게 하든 대학을 보내야겠다 싶어서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중에 수리 나형을 봐서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수리 가형 말고. 그래서 수학 5등급, 6등급에 있는 남학생들 학부모님들 다 전화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돌릴 거다. 근데 애를 좀 강하게 휘잡을 생각이다. 의향이 있으시냐?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노 하겠습니까? 오케이 하죠. 그래서 저희 반 명칭이 가칭 신체 포기각서반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저기 A, B, C에 나오는 거예요. 1번부터 15번. 그리고 22, 23, 24 여기 있는 요 문제 딱 뽑아놓고 20문제를 딱 뽑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 풀게 하는 겁니다. 1시간 동안. 그래서 애들을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계속.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점점 조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20문제를 푸는데 40분 주게 해갖고 그 20문제를 다 풀 수 있게. 그래서 2달 동안 돌렸습니다. 막 휘몰아쳤죠. 애들 막 죽어가려고 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아직 교권이 무너지지 않을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군림하면서 막 굴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완성되었을 때 애들한테 이제 그만. 선생님 이제 시작인데 이제 저 이 시간 내에 풀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문제는 너희들은 가르쳐도 못 풀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남을 거 아니야. 답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든 뭘 하든 그거는 그때 궁금한 거 찾아와. 일단 여기까지 1단계 완성. 그래서 수학, 이과, 가형 5등급, 6등급, 7등급인 애들을 나형으로 바꾸게 해서 이런 식으로 훈련을 했더니 애들이 다행히도 그 당시에는 인문계들이 수학 점수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걔들이 2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 제가 경희고잖아요. 경희대 빈틈을 노린 거죠.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 쪽에 막 집어넣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략을 피고 한 문제 더에 대한 성과라든가 빈틈이 무엇이고 어떤 점수, 어떤 영역을 메꿔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께서는, 담임 선생님대로 힘드실 것이고 교과 선생님 힘드실 겁니다. 그렇죠? 그 힘드신 것들을 해내고 있으니까 부모님들도 담임 선생님께 너무 바짝 조이지 마시고 학생들을 격려하면서 담임 선생님 좀 신뢰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거는 지역인재 시행계획이 시행되기 전이, 이제 모집 요강이 나오기 전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보세요. 24년도 전북대학교 보겠습니다. 24년도 전북대학교 지역인재는 62.68%였는데 25년도에는 65.29%. 그렇죠? 그리고 26년도에는 65%. 전남대와 원광대, 조선대 보세요. 전부 다 몇 프로입니까? 80이에요, 80. 지역인재 80%. 자,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점점 지역인재를 넓혀가는 게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갖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저런 전략들이 잘 적응되고 잘 머무르기를 바라는 것이 일단 저희들이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영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키딩크 감독이 월드컵 대표팀을 끌 당시에 거기에서 같이 일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냥 막 몰아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통증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통증 회복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했던 얘기 한번 다시 해볼까요? 부모님들 노래방 좋아하십니까? 가끔씩 제가 노래방 얘기를 하는데 노래방 좋아하시는 분들 아침 8시에 노래방 가서 1시간 부르고 싶은 시고 1시간 노래 부르고 싶은 시고 1시간 노래 부르고 싶은 시고 점심시간 드시고요. 1시간 노래 보고 싶은 시고 1시간 노래 보고 청소 한번 하시고요. 1시간 노래 보고 싶은 시고 5시에 퇴근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짜증나시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들이 그 좋아하는 노래를 하루에 8시간 부르는 거 어려운데 학생들은 그 싫어하는 공부를 하루에 12시간 이상 합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녀들에게 꼭 격려하시고 잔소리는 학교에서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최대한 조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대신 부모님들은 정보를 습득하시고 그 정보에 맞게끔 움직여야 됩니다. 나영무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운동, 근육 단련, 과운전 상태 가장 중요한 건 학습 유지력을 강화시키고 유지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휴식과 회복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이 퍼지는 건 아닙니다. 학생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집에서 쉴 거야가 아니라 어느 정도 텐션을 계속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긴장도가 높은 상태가 되면 실수를 유발하게 되고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경직된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갖고 우리 서로 유지하는 거, 노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메디컬은요, 학생 혼자 열심히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서포트 해야 되고, 선생님들이 분석해서 그거에 적당한 것을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전북 대입지원단도
충분히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공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